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최고의 일본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개의 애니메이션 중에 연도 탑을 한번 뽑아 볼게요. 이상형 월드컵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 32강이 기본 세팅인데 이왕이면은 256개 풀로 다 하는 게 재밌겠죠? 256개다 보니까 제가 안 본 애니도 많이 나올 거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은 영상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느낌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도 따로 안 쓰고 즉흥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월드컵 256강 스타트. 256강 1라운드 단다단 2기 대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둘 다 만족도 10점짜리 애니인데 단다단을 지지하는 단다단단 분들한텐 좀 미안하지만 저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가 좀 더 취향입니다. 다양한 전술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팀과 한 가지 전술을 극한까지 연마한 팀의 대결인데 저는 후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단다단이 여기서 떨어지는 건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랜덤 컨텐츠의 묘미죠. 단다단이 최소 8강급 전력이긴 한데 이렇게 대진운이 안 좋으면 256강 딱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256강 2라운드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3기 대 유부녀 입술은 캔추아의 맛이 나서. 에밀리아 가슴볼래 아니면 유부녀 가슴볼래 이 대결인데 그러면 에밀리아 가슴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농담이고 3기에서 에밀리아 잘 안 나오죠? 그래도 빌런들이랑 싸우는 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부녀는 6화 빼고는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승자는 리제로 3기. 256강 3라운드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2기 vs 착각하는 공방주 영웅 파티의 전 전무 담당이 실은 전투 예외가 SSS 랭크였다는 흔히 있는 이야기. 이거는 비스크돌 같아요. SSS급 히로인 마린을 이기기는 힘들다. 마린은 SSS가 아니라 SSSS급이에요. 승자는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2기. 256강 4라운드 셀러리맨이 이 세계에 갔더니 사천왕이 된 이야기 vs 나는 성간국가의 악덕영주. 사람들이 2025년 최악의 분기가 4분기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분기가 진짜 최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셀러리맨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성간국가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만만치 않게 많긴 한데 그래도 로봇 액션은 멋있거든요. 2분기에서 건담 보고 싶으시면 직후학스 말고 성간국가 보세요. 승자는 나는 성간국가의 악덕영주. 256강 5라운드 주간 라노벨 애니 vs 원펀맨 3기. 원펀맨이 아무리 못 만들었다지만 주간 라노벨 이 쇼데니한테 따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원펀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간 라노벨 애니 중에 저 잭더 리퍼라고 여자 경찰 나오는 애니는 좀 재밌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것만 한번 맛보기로 봐보세요. 아무튼 승자는 원펀맨 3기. 256강 6라운드 클래식 스타즈 vs 비밀의 아이프리. 오른쪽은 이제 여아 선배님들이 보시는 건데 이 선배님들이 잘하면서 타락하면은 이제 왼쪽 걸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왼쪽 거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게 이거 순수 재미가 미쳤거든요. 라이브 씬이 진짜 미쳤거든요. 라이브 할 때마다 영역 전개를 펼치는데 진짜 로켓 발사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병 느꼈습니다. 와, 진짜 순수 재미로는 손에 꼽는 작품이기 때문에 클래식 스타즈 올리겠습니다. 승자는 클래식 스타즈. 256강 7라운드 마이바시 위치스 대 페르마의 요리. 마이바시 위치스는 2분기의 다크호스죠. 진짜 C파트의 악마라고 불릴만 한데 엔딩 끝나고 C파트를 보면은 다음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잘 만든 작품입니다. 페르마 요리도 나쁘지는 않은데 수학에 진심일수록 화날 수가 있어요. 저는 보다가 화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그 빡빡이가 안 보이네요. 걔가 킥인데. 얘가 진짜 진입장벽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승자는 마에바시 위치스. 256강 8라운드 상성의 아쿠아리온 vs 둘이서 솔로 캠프. 이거는 왼쪽을 제가 안 봐서 자동으로 둘이서 솔로 캠프 올리겠습니다. 근데 솔로 캠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게 봐서 얘는 높게는 못 갈 것 같아요. 256강 9라운드 하나돌. 이거 뭐라 읽는 거야? Reinterpretation of Flowering vs 컴파스 2 전투 섭리 분석 시스템. 저는 둘 다 안 봤는데 이럴 때는 둘 중에 뭘 보고 싶냐 이걸로 따져야겠죠? 개인적으로 캐릭터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안 좋아해서 컴파스 2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저한테는 저는 하나돌 보겠습니다. 승자는 하나돌. 256강 10라운드 지옥선생 노베 vs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카시와다 양과 얼굴에 드러나는 오우타군. 저는 리메이크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지옥선생 노베는 재미없게 봤고 카시와다 양 이거 괜찮더라고요. 남주 이지메짓이 초반엔 좀 심해서 별로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포스터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저 흑발 여자애, 제가 이 애니에서 킥입니다. 나올 때마다 웃겨요. 승자는 카시와다양. 256강 11라운드 악식영이와 광열공작 vs 시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 악식영이는 중간에 밥을 안 먹고 하늘 날아다니는 파트가 너무 길어서 그때 좀 루즈해졌습니다. 아, 그래도 여주인공 예뻐서 끝까지 보긴 했는데 여주인공 피지컬이 좋은데 그걸 좀 활용을 못하는 느낌? 시비스는 진짜 인기가 없는데 그에 비해서 스토리가 꽤 건실합니다. 퀄리티도 괜찮고 노래도 잘 뽑았고 오리지널인데 심지어 이쿨이죠. 이쿨 오리지널 요즘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승자는 시비스. 256강 12라운드 기절용사와 암살공주 vs 샤바케. 기절용사 꽤 괜찮습니다. 이거 히로인 잘 만들었고 약간 하렘물 느낌도 나고 애니 볼 때 주인공 기절 몇 번 할지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오늘은 기절을 할까 안 할까 기절 유무 한번 따져보고 기절을 하면은 몇 번 할까 횟수 한번 따져보고 나름의 컨텐츠가 있는 애니입니다. 샤바케는 내용은 괜찮아요. 건실하고 좋은데 퀄리티도 좋고 대신 템포가 너무 느립니다. 잔잔하게 보긴 좋은데 저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승자는 기절용사. 256강 13라운드 코쿤 어느 여름의 소녀들로부터 vs 추젠지 선생님의 괴담 강의록. 제가 왼쪽을 안 봐서 자동으로 오른쪽 올라가긴 하는데 추젠지 선생님 저거 괜찮습니다. 망량의 상자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이 똑같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추리소설가 교고쿠 나츠히코의 교고쿠도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인데 추리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가볍게 볼만합니다. 승자는 추젠지 선생님의 괴담 강의록. 256강 14라운드 부르직 감정사는 사실은 최강이었다 vs 프린세션 오케스트라. 또 1분기야. 진짜 1분기 심각하다니까요. 일단 제가 프린세션 오케스트라를 다 안 봐서 감정사 올리긴 할 건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쓸데없이 많은 느낌이었어요. 승자는 부르직 감정사. 일단 올려봅시다. 256강 15라운드 꽝스킬 나무열매 마스터 스킬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를 무한히 먹을 수 있게 된 건에 대하여 vs 누키타시. 아니 왜 이런 작품은 꼭 1분기야? 1분기가 진짜 저점이 지하를 뚫고 내려간다니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꽝스케일 정도면은 1분기 최악 라인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1분기에 이거보다 심각한 애들이 많거든요. 꽝스킬은 그래도 건질 게 있는 게 히로인들이 괜찮아요. 근데 히로인들의 매력으로 승부하기에는 상대가 누키 탓이다. 매력적인 히로인들이 총 출동하고 거기에다가 훌렁훌렁 잘 벗는데 저거 어떻게 이깁니까? 누키타시가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이런 자극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수뇌물을 만들어냈는지 진짜 놀랍습니다. 나나세랑 준노스케의 러브스토리 진짜 올해의 수뇌물의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OV에서 저 의자된 선배님이랑 한다는데 보고 싶네요. 승자는 누키타시. 256강 16라운드 타코피의 원죄 vs 터무니없는 스킬로 이세계 박람밥 2기. 도파민 대 힐링, 공격수 대 수비수의 대결인데 타코피의 공격 막을 수 있는 수비수 2025년 싹 다 뒤져도 거의 없죠. 박람밥이 PPL을 동원해서 방어력을 높였지만 타코피 시즈카의 공격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승자는 타코피. 256강 17라운드 제대로 빨지 못하는 흡혈귀짱 vs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둘 다 좋은데 왼쪽은 남자 주인공의 피를 바쳐서 재미를 얻고 오른쪽은 인간의 마음을 제물로 바쳐서 재미를 얻었는데 아무래도 오른쪽이 대가가 더 큰 만큼 재미도 그만큼 더 큰 것 같습니다. 닌살자 저 팀이 진짜 강해요. 승자는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256강 18라운드 비와너와 vs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둘 다 비주얼은 예쁘거든요. 그럼 이제 너구리냐 말이냐의 대결인데 저는 너구리보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구리 캡이 너무 귀여워요. 승자는 우마무스메 신데그레. 256강 19라운드 그랑블루 2기 대 용족 2기. 제가 오른쪽은 안 봐서 그랑블루가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그랑블루도 저한테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아무래도 개그물이다 보니까 개그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한데 저하고는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용족은 안 봤으니까 일단 그랑블루를 올리겠습니다. 승자는 그랑블루 2기. 256강 20라운드 킹덤 6기 대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킹덤은 개인적으로 너무 질질 끈다는 인상이 있어서 중간에 탈영했고요.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 이거 꽤 괜찮은 러코죠.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인물들이 회사원 같아서 좋았어요. 이런 오피스 러코 보면은 고등학생한테 회사원 스킨 씌운 작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회사원 같아서 좋았습니다. 물론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런 거는 환상을 파는 애니죠.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는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6강 21라운드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vs 불꽃소방대 3장. 불꽃소방대 괜찮은 작품인데 상대가 너무 나쁘다. 지의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서 오는 잔잔한 파괴력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는 진짜 누워서 편하게 보고 있다가도 자동으로 자세가 정저로 바뀌는 그런 애니거든요. 재미랑 작품성을 모두 챙긴 진짜 명작이죠. 특히 2단 신문관 마지막에 자기 환상이랑 대화하는 씬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승자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256강 22라운드 불멸의 그대에게 3기 vs 베벤베벤 바이어. 오른쪽은 개그물인데 제 취향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불멸의 그대에게 만나서 떨어진 거면 호상이지요. 불멸의 그대에게 3기는 4분기에서 손꼽히는 도파민 애니입니다. 특히 미즈아의 미친 플레이는 어중간한 수비수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승자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256강 23라운드 방패용사 성공담 4기 대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5기. 둘 다 개인적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둘 다 썩 선호하는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방패용사 성공담 4기는 진짜 좀 별로였어서 저는 둘 중에 던만추를 고르겠습니다. 승자는 던만추 5기. 근데 5기까지 뽑았는데 재미있기가 쉽지 않아요. 256강 24라운드 원댄스 vs A랭크 파티를 이탈한다는 전 제자들과 미궁 신부를 목표로 한다. 둘 다 별론데 원댄스도 별로고 A랭크도 별론데 둘 중에는 그나마 원댄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댄스는 시작과 끝은 안 좋은데 중간은 나름 볼만했거든요. A랭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별로였기 때문에 저는 원댄스 고르겠습니다. 승자는 원댄스. 256강 25라운드 렛츠플레이 퀘스트 투성이 마이라이프 vs 철의 노래 2기. 양쪽 다 감성이 독특한 애니인데 저는 철의 노래 감성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저 보라색 색감은 철야에서만 볼 수 있어요. 진짜 유니크합니다. 나즈나 탐정 다 매력적이고 스토리도 재밌고 이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다. 철야가 다른 팀한테 지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 올리죠. 승자는 철의 노래 2기. 256강 26라운드 터키 타임 투 스트라이크 vs 명예방주 3기. 제가 독타라 웬만하면 명예방주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터키 너무 셉니다. 오리지널 애니에서 복선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애니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3분기 분기도로 시상식에서 다크호스 수상하셨죠. 3분기뿐만 아니라 2025년 통틀어서도 다크호스였어요. 승자는 터키. 256강 27라운드 뻐꾸기 커플 2기 대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3기. 뻐꾸기 커플은 전술이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옛날 하렘몰이 보여주던 전술들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하면은 흔직세 3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러면 뻐꾸기 커플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아니 우리 전술 올드하다고 깠는데 흔직세 저것도 전술 올드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불만 있으면 3기로 증명해라. 승자는 흔직세 3기. 256강 28라운드 바이바이어스 2기 vs CTD 애니메이션. CT가 아무리 노잼 이러면서 까이지만 CT보다 재미없는 거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바이어스입니다. 진짜 판타지 배틀물로 CT보다 재미없게 뽑기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CT는 작화에서 오는 감동이라도 있거든요. 승자는 CT. 256강 29라운드 소시민 시리즈 2기 vs 야노군의 평범한 나날. 둘 다 잔잔한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추리 스릴러 좋아해서 소시민 시리즈에 마음이 가네요. 그리고 오사나이라는 걸출한 캐릭터를 배출했기 때문에 소시민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다. 야노군 팀 멤버들이 좋긴 한데 선수들이 너무 착해. 너무 순진해. 그러면 오사나이한테 잡아 먹힙니다. 소시민이 딴 건 몰라도 지능 플레이는 원탑일 것 같아요. 보바토가 작전 짜고 나카마루가 동시에 3명 정도 묶어놓고 오사나이가 잡아먹고 팀플레이가 완벽하다. 승자는 소시민 시리즈 2기. 256강 30라운드 하여튼 요즘 탐정은 vs 공려전화의 가정교사. 공려전화도 일본 판타지 아카데미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다. 티나가 아카데미 들어가니까 귀신같이 노잼되더라고요. 티나 키스신 말고는 별로 건질 게 없었습니다. 탐정 얘네가 은근 강하죠. 공려전화 정도는 마시로 혼자서 정리 가능할 듯. 승자는 하여튼 요즘 탐정은. 256강 31라운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파이널 시즌 vs 캐치아이. 어르신들은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예전에 은퇴한 선수들 데려와서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할머니들 저렇게 뛰면 관절 나가요. 저 할머니들 지금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힘들어. 드레스 벗기면은 안에 다 파스 붙이고 있을걸? 빨리 쉬게 해드려야겠어요. 승자는 나이아 파이널 시즌. 256강 32라운드 지박소년 하나코군 2기 대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하나코군한텐 미안하지만 상대가 안 좋습니다. 나날밥 얘네 티키타카 장난 아니거든요. 여대생 5명에서 밥 먹는 거 진짜 최강이다. 이걸로 2025년 웬만한 애니 다 패거든요. 승자는 나날밥. 256강 33라운드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 2기 vs 누더기 영애는 언니의 전 약혼자에게 이게 받는다. 제가 또 백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라임 300년 이거 놓치기 힘들다. 누더기 영애는 딴 것보다 여주인공 머리카락 주변에 초록색 오우라 생기는 거 그거 신경 써서 미칠 것 같아요. 여주인공 자존감 낮은 것도 좀 별로고 개인적으로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슬라임 보면서 뇌 비우면서 살래. 이 애니는 다리미 같은 작품이에요. 뇌 주름을 싹 펴줍니다. 승자는 슬라임 300년 2기. 256강 34라운드 일본의 어서오세요 LFC vs 짱구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점심. LFC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보기 좋은 달달한 애니인데 짱구아빠의 요 기괴함에는 맞서지 못한다. 짱구아빠 영역전개 맞으면은 바로 이 세계로 날아가 버리죠. 승자는 짱구아빠 점심. 256강 35라운드 산다 vs 상처투성이 성녀로부터 복수를 담아. 상처투성이 성녀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만화책? 라이브 2D 뭐 그런 느낌이라 산다한테는 안 되죠. 엔딩은 되게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은 안 봐도 엔딩 한번 들어보세요. 어비스라는 곡인데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산다가 무난하게 이겼다. 근데 산다 너무 날먹하는데? 상처투성이 성녀 저거는 움직임이 짱구아빠 미만이에요. 웬만한 애니는 다 이길 수 있다. 어쨌든 승자는 산다. 256강 36라운드 포션 나의 몸을 구한다 vs 만지지 마세요 코테사시군. 둘 다 남의 몸을 고쳐주는 애니인데 힘들게 마사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포션 딸깍이면 끝나는데. 이건 미라클 포션 생성의 승리다. 승자는 포션 나의 몸을 구한다. 256강 37라운드 아라포 남자의 이세계 통판 vs 길티기어.
아, 왜 이런 작품은 다 1분기야? 1분기 진짜 심각했구나. 아라포 남자는 스토리, 캐릭터, 뭐 컨셉 다 안 좋은데 전부 안 좋은데 대진우는 좋다. 상대가 좋아. 길티 기어보단 나은 것 같아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원작 게임 해보신 분들은 이 애니 좋아하실까? 욕을 한 사발 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둘 중에 더 나은 거 고르는 거니까 아라포 남자 올리겠습니다. 승자는 아라포 남자의 이세계 통판. 256강 38라운드 미루 나의 미래 vs 출입금지 모구라. 왼쪽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출입금지 모구라는 주인공 모구라의 입 터는 스킬이 장난 아닙니다. 듣고 있으면 시간 후딱 가요. 약간 학교에서 한문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 썰 푸는 거 듣는 느낌? 가끔 그런 선생님들 있거든요. 수업은 재미없는데 개인적인 썰, 뭐 군대 썰 이런 거 풀면 되게 재밌는 분들. 그런 거 가만히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재밌습니다 이거. 그림체 때문에 걸르셨다면 한번 봐보세요. 승자는 출입금지 모구라. 256강 39라운드 순간치료 능력자인데 도움이 안 된다며 추방당한 천재치유사 무면허 힐러로서 즐겁게 살아가기 vs 포켓몬스터. 이게 내가 1분기를 억가하는 건가? 같은 나로우게라도 1분기 나로우게보단 2분기가 훨씬 볼만한 것 같거든요. 제가 포켓몬스터를 안 봐서 천재치유사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얘 재밌습니다. 128강으로 갈 자격이 있어요. 승자는 천재치유사 무면허 힐러. 256강 40라운드 고릴라 신의 가호를 받은 영예는 왕립기사단의 사랑을 받는다 vs 닌자와 극도. 고릴라 영예의 힘은 강력한데 닌자와 극도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다. 헬스쿠폰 먹은 닌자와 극도 열혈 액션? 이거 이기기 힘들죠? 승자는 닌자와 극도. 256강 41라운드 조금 사랑이 과한 다크엘프가 이 세계에서 따라왔다 vs 못난이게 꽃다발을. 일단 비주얼만 봐도 왼쪽이고 만약에 오른쪽이 비주얼이 좀 후달려도 뭔가 스토리적으로 재밌는 요소가 있다면 오른쪽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스토리적으로 너무 평범합니다. 다크엘프냐 타바타냐 저는 다크엘프 보고 싶어요. 승자는 다크엘프. 256강 42라운드 서투른 선배 vs 닥터스톤 4기. 거유 보치 선배님 볼래 아니면 대파머리 볼래? 저는 거유 보치 선배님 보고 싶어요. 서투른 선배가 작화 쪽에 좀 약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달달하니 좋습니다. 승자는 서투른 선배. 256강 43라운드 람마 2분의 1 2기 대 종말 투어링. 개인적으로 구작 리메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람마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먹힐만한 요소가 많은 러코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저런 걸 어떻게 80년대에 만들었지? 작가가 천재긴 해요. 그거랑 별개로 종말 투어링은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떡밥만 뿌리고 회수를 안 하지 않았나. 감성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떡밥을 너무 과하게 뿌린 것 같긴 합니다. 적당히 뿌렸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떡밥을 너무 많이 뿌려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래도 엔딩은 남겼다. 승자는 람마 2분의 1 2기. 256강 44라운드 리코리스 리코일 vs 위치워치. 왼쪽은 좋긴 한데 출전 시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위치워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워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거 없는 거 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그래도 다 통합해보면은 재밌는 게 많았다. 승자는 위치워치. 256강 45라운드 이세계 묵시록 마이노그라 파멸의 문명에서 시작하는 세계 정복 vs 아메쿠타카오의 추리카르테. 이 대결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아쉬운 애니 vs 빡치게 하는 애니. 마이노그라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아쉬웠던 거지 그거 말고는 괜찮았는데 아메쿠타카오는 퀄리티도 떨어지고 휴방으로 사람 빡치게 하고 주인공 역해 성격으로 빡치게 하고 추리 퀄리티도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쉬운 애니랑 빡치게 하는 애니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아쉬운 애니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자는 마이노그라. 256강 46라운드 볼파크에서 붙잡아줘 vs 언젠가 최강의 연금술사. 볼파크 이거 재밌죠? 2분기에서 일상물이 많았는데 이거 놓치면 좀 섭섭하죠. 특히 저 인형탈 에피소드는 보면서 약간 눈물 찔끔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일상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은 얘도 1분기야. 아니다. 에롱도르야. 냉정해져라. 너 지금 1분기를 억가고 있다. 최강의 연금술사? 거미는 귀여웠잖아. 솔직히 거미는 귀엽지 않았나? 귀여웠죠. 귀여웠는데 루리코가 더 귀여웠다. 주인공이 다른 야구장 갔다 하길래 질투하는 루리코가 더 귀여웠다. 저는 볼파크에서 붙잡아줘를 고르겠습니다. 승자는 볼파크. 256강 47라운드 요교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vs 노랫소리는 밀페유. 밀페유 강하죠. 입만 열면 목소리로 웃겨주는 쿠마짱이 있다. 엄청난 재능충이거든요. 요교학교 쿠마짱 선에서 컷. 승자는 노랫소리는 밀페유. 256강 48라운드 무지개 영웅 스킬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만 vs 길티올. 길티올 역해 몸매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만 무지개 영웅의 순수 재미에는 못 미친다. 길티올 비록 256강에서 탈락하지만 그럼에도 비관하지 마라. 나아가라. 승자는 무지개 영웅. 와 얘는 이길 때마다 상대방한테 덕담 한마디씩 해줄 수 있네. 사기다. 256강 49라운드 전대대 실격 이기 vs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제가 왼쪽은 안 보고 오른쪽만 봐서 일단 오른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근데 이거 비주얼에 비해서 내용은 건실해요. 주인공 외모를 포함해서 작화가 좀 떨어져서 비주얼이 아쉬워서 그렇지 볼만합니다. 승자는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256강 50라운드 루리의 보석 vs 최강의 왕 두 번째 인생에는 무엇을 하는가.
여자애들이 돌 캐는 애니 vs 제작진들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애니. 제가 오른쪽 원작을 안 봤는데 원작 팬들이 애니 제작진들 돌팔매질 하려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원작이랑 상관없이 그냥 애니를 순수하게 못 만들긴 했어요. 이거는 돌 캐는 애니가 이긴 것 같아요. 승자는 루리의 보석. 256강 51라운드 썸머 포켓 vs 샹그릴라 프론티어 만게임헌터 갓겜에 도전하다 2기. 자, 오른쪽에 저 세대가리는 우리 갈매기 카모메 선에서 정리가 된다. 아오, 시로아, 무규규 이런 애들 나설 필요가 없다. 카모메 누나가 알아서 정리해줄 겁니다. 썸머 포켓 재밌죠? 저는 게임을 안 해서 그런가 이건 오히려 게임을 안 할수록 더 재밌게 즐기는 것 같아요. 원작을 하신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잘 봤습니다. 승자는 썸머 포켓. 256강 52라운드 추남 진성 파이터 vs 언네임드 메모리 2기. 이거는 둘 다 개인적으로 비슷한데 추남 진성 파이터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비주얼은 좀 극혐인데 설계가 좀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내용이 건실합니다. 언네임드 메모리도 내용은 건실한데 보면서 좀 지루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추남 파이터처럼 유쾌하게 넘어가는 구간이 좀 부족했다. 승자는 추남 진성 파이터. 256강 53라운드 디지몬 비트 브레이크 vs 과학 모험 살아남기 대작전. 오른쪽은 제가 1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디지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디지몬 비트 브레이크. 256강 54라운드 전대레드 이 세계에서 모험가되다 vs 갱글리언. 전대레드 1분기 나로게 중에 그나마 좀 특색이 있지 않았나. 나름 내세울 만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지금 상대가 너무 약합니다. 갱글리언 이거 쇼덴이라 출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쇼덴이면은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겨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레드가 날먹해서 이긴 것 같다. 승자는 전대레드 이 세계에서 모험가 되다. 256강 55라운드 은하특급 밀키 서브웨이 vs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그렇죠. 이게 제가 말했던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죠. 밀키 서브웨이도 아까 갱글리언처럼 쇼덴이긴 한데 그냥 클래스가 다르단 말이야. 오디오도 빵빵하단 말이야. 이거 재밌어요. 하지만 상대가 지금 릴리 베이커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귀여움에는 이기지 못한다. 아, 밀키 서브웨이가 여기서 탈락할 급은 아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상대가 강하니까. 아, 앞에 전대레드랑 자리 바꾸지. 그러면 무난하게 128강 바로 가는데. 같은 쇼덴이끼리 좀 비교도 하고. 아무튼 승자는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256강 56라운드 3학년 G반 김파치 선생 vs 투비 히어로 X. 자, G랑 X의 대결인데 둘 다 캐릭터의 매력으로 캐릭터 숫자로 승부하는 애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비 히어로 X의 캐릭터가 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군상극의 묘미를 잘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이걸 라프테르도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추천합니다. 승자는 투비 히어로 X. 256강 57라운드 모멘터리 릴리 vs 왕비 교육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 아, 왔어. 그분이 오셨어. 머리카락의 악마 고엔제가 오셨어. 아, 1분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이러다가 월드컵 영상이 아니라 1분기 욕하는 영상이 되겠네. 모멘터리 릴리 저거는 진짜 보기 힘든 작품인데 일단 캐릭터들 말버릇부터 미쳐버릴 것 같아요. 2025년 오리지널 애니 중에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하면 왕비교육 런영애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충분히 무난한 작품이다. 아, 사실 무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은 모멘터리 릴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일단 런영애부터 위로 올립시다. 승자는 왕비교육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 256강 58라운드 친구 여동생이 나에게만 짜증나게 군다 vs 나인 룰러스 크라운. 친구 여동생은 인물들 설정이 굉장히 과한 거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뭔 인물들이 죄다 천재래. 설정이 과격했으면은 스토리도 그만큼 과격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난해서 밋밋했어요. 전체적으로. 팀플레이를 좀 더 강조해주지. 아쉽다. 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히로인 중에 선배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포스터에는 안 보이는데 선배님이 여기 나오는 히로인들의 장점만 취한 완벽한 갓캐거든요. 그냥 히로인들 다 버리고 선배랑 이어지면 안 되나? 나이는 어둠의 분기 탑이죠. 이거 진짜 웃깁니다. 연출이 무슨 2000년대 애니 같아. 아니, 진짜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웃겨. 아, 2분기에 클래식 스타즈가 있다면 3분기에는 나인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승자는 나인으로 하겠습니다. 256강 59라운드 유어포르마 vs 푸드코트에서 내일 또 봐. 아, 이 대결은 진짜 설계 싸움인데 유어포르마는 설계가 진짜 잘못됐고요. 푸드코트는 설계가 진짜 완벽해요. 내용이나 소재를 보면은 유어포르마가 훨씬 재밌어야 되는데 애니 설계를 근본부터 잘못해놔가지고 그 재미를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반면에 푸드코트 고작 캐릭터 2명밖에 안 나오지만 티키타카 설계를 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었다. 이게 설계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애니 다 공교롭게 주인공이 2명인 투탑 체제인데 투탑 체제를 할 거면은 푸드코트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자는 푸드코트에서 내일 또 봐. 아, 또 보고 싶다. 256강 60라운드 마신 창조전 와타루 vs 환생종주의 패도담 모든 것을 삼키는 물고기와 기어오르다. 왼쪽은 안 봐서 오른쪽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오른쪽 꽤 볼만합니다. 작화로 모든 걸 패는 애니? 3분기에 작화쇼하는 애니들이 몇 개 있는데 얘도 그 리스트에 추가할 만해요. 내용은 개인적으로 와닿진 않았는데 그림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승자는 환생종주의 패도담. 256강 61라운드 어느 마녀가 죽을 때까지 vs 메달리스트. 둘 다 눈물을 뽑아내는 애니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자연스럽게 눈물을 뽑아낸 거는 후자입니다. 메달리스트. 진짜 엄청난 작품이죠.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마지막 화에서 이노리가 그 6급 배치 딱 시험 보면서 과거의 자신에게 안녕 안녕 거리는 그 씬이 있는데 진짜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슬프게 하는 최루탄을 터트려서 눈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토해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메달리스트, 빛의 1분기다 진짜. 이 메달리스트의 밝은 빛이 1분기의 상당수의 암흑을 가려버립니다. 이 작품 덕분에 1분기의 심연이 안 보여요. 승자는 메달리스트. 256강 62라운드 니트쿠노이치와 어쩌다가 동거 시작했습니다. vs 뱅드림 아베무지카. 오셨다. 1분기 최고의 도파민. 진짜 애니메이션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다면은 아베무지카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캐릭터 하나로 20분 동안 촌극하는 에피소드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정신병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1분기 독보적인 도파민이었고요. 진짜 2025년 통틀어서도 거의 탑에 들 정도의 도파민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공격수가 다 미쳤어. 자, 그래서 니트쿠노이치 얘기했나? 왼쪽에 있으니까 먼저 했겠죠? 모르겠습니다. 뱅드림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자, 승자는 아베무지카. 아베무지카는 대진운만 좀 따르면은 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256강 63라운드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vs 허니레몬 소다.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아, 주인공이 어렸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좀 크니까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아직 방영 중이긴 한데 지금까지만 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퀄리티도 진짜 기깔나고 남자가 봐도 충분히 재밌는 로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허니레몬 소다. 아, 얘도 1분기야.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 힘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선남선녀 커플끼리 모여서 달달한 러브코어 연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달달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타나시아 공주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어느 날 공주. 256강 64라운드 문라이즈 vs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장입니다. 문라이즈도 참 퀄리티가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가 없지? 원래도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얘 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한 선입견이 더 강해졌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직접 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미소직장 이거는 가볍게 볼만한 백합 일상물이죠. 정실은 누구다? 정실은 어시다. 승자는 미소직장. 256강 65라운드 쿠로이와 메다카에게 내 귀염이 통하지 않아 vs 사카모토 데이즈. 메다카는 벌레 댄스를 남겼는데 오프닝은 그렇게 못 만들었는데 애니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거든요. 오프닝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차라리 벌레 댄스처럼 본편 내용도 광기로 가득 찼으면 좋았을 텐데 본편은 의외로 마일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고르고 싶어요. 사카모토도 평범하긴 했는데 메다카보단 낫다. 그리고 사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쿨 방영될 때는 조금 폼이 올랐습니다. 256강 66라운드 너와 나의 최후의 전장 혹은 세계가 시작되는 성전 2기 vs 수속성의 마법사. 첫 번째는 제가 1기만 보고 2기는 안 봤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속성이 올라가고요. 수속성 얘도 여러모로 사람 빡치게 하는 애니긴 한데 일단 올려놓고 얘기를 합시다. 승자는 수속성의 마법사. 256강 67라운드 빠졌어 너에게 vs 윈블의 2기. 아, 둘 다 썩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빠졌어 너에게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거 가라오케 가자랑 원작 작가가 똑같은데 이분 개그 코드가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BL 요소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서 괜찮았고요. 무난하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애니 분량도 짧아서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승자는 빠졌어 너에게. 이거 위쪽에서 가라오케 가자랑 만나면 재밌겠다. 256강 68라운드 마법사의 약속 vs 치토세군은 라몬의 병 속에. 아, 이거 둘 다 탈락시키는 기능은 없나? 둘 다 떨구고 단다단 데려오고 싶다. 일단 왼쪽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치토세군이 올라가긴 하는데 너는 진짜 두고 보자. 승자는 치토세 라모네. 256강 69라운드 신칸센 변형 로보 신카리온 체인지 더 월드 vs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진짜 별의별 애니가 다 있네. 보아하니 기차가 변신하는 뭐 변신 로봇물인가 보죠? 또봇 같은? 철권영애가 주먹 한 방으로 다 부술 수 있을 듯? 승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으로는 철권영애를 하겠습니다. 256강 70라운드 카미츠바키시 건설 중 vs 앤셜리. 나왔다. 3분기의 밑바닥. 3분기의 어둠. 이것도 애니 역사에 남겨야 돼요. 2D랑 3D를 왔다 갔다 하는 연출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투비 히어로 X 같은 거. 근데 애니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출은 없을걸요 아마? 아, 이것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앤셜리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내가 알고 있던 빨간머리 애의 내용이 원작 내용의 극히 일부였다는 거.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이 애니는 교양이라 하면 좀 거창한데 아무튼 상식도 거창한데 아무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 고르라고 하면은 카미츠바키시 고르겠습니다. 얘네는 256강에서 떨어뜨릴 인재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해요. 승자는 카미츠바키시 건설 중. 256강 71라운드 오키나와에서 좋아하게 된 아이가 사투리가 심해서 너무 괴로워 vs 나의 행복한 결혼 2기.
이렇게 붙었네. 둘 다 1분기죠? 저는 오키나와가 좀 더 재밌었어요. 오키나와 사람이 보면은 좀 불편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오키나와 사람은 아니니까. 러코도 달달하고 좋았습니다. 개그도 재밌고. 오른쪽은 달달하긴 한데 좀 무겁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다. 승자는 오키나와. 256강 72라운드 갑자기 여행 대치전이 vs 네크로노미코의 코즈미 코로쇼. 갑자기 여행은 개인적으로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만화가가 여행지를 SNS로 올려서 투표를 받은 다음에 여행지를 골라서 거기로 간다. 보면서 돈이 썩어 넘치나 싶은 장면이 몇 개 있긴 한데 뭐 일본 만화가니까 잘 보나보죠. 아무리 봐도 공모전 상금으로는 커버가 안 되던데 뭐 다른 돈이 있나 봅니다. 은은한 백합향도 좋고 재밌어요. 흔히 PPT 날먹이 좀 심하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라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크로노미코는 그냥 전형적인 오리지널 애니? 망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무난했어요 그냥. 결말이 좀 얼탱이 없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의 광기는 엄청났다.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자칫합의. 승자는 갑자기 여행. 256강 73라운드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디 애니메이션 vs 청의 엑소시스트 눈의 최후편. 둘 다 안 봤는데 이럴 때는 둘 중에 뭘 더 보고 싶냐 이렇게 정해야겠죠? 왼쪽은 손이 안 가는데요? 좀 진입장벽이 세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그래도 일면식이 있는 오른쪽을 택하겠습니다. 청의 엑소시스트. 메피스토 보고 싶다. 승자는 청의 엑소시스트. 256강 74라운드 음양회천 리버스 vs 클레바테스 마수왕과 아기와 시체용사. 음양회천 이것도 참 비운 애니인데 오리지널 애니인데 메카닉 디자인이 너무 구려서 사람들한테 많이 외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작 보다 보면은 그 메카닉은 안 나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클레바테스 얘는 진짜 괜찮은 작품이죠. 다크 판타지의 정석? 정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변칙적인 전술을 훌륭하게 잘 보여준 작품이죠. 2기 확정됐는데 2기 나올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2기 나와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3분기 다크호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원작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모르는 거였습니다. 다크호스라고 부르기에는 원작 체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승자는 클레바테스. 256강 75라운드 악영영의 전생아저씨 vs 소재 채취가의 이세계 여행기. 둘 다 이세계물인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개그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힐링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힐링 요소도 있긴 한데 이야기가 약간 진중합니다. 무겁고. 개인적으로 악영영의 전생아저씨의 개그가 마음에 들어서 전자를 고를 것 같아요. 소재 채취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결말도 깔끔하게 잘 끝났고 4분기가 이 세계물들이 꽤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점이 높습니다. 승자는 악영영의 전생아저씨. 256강 76라운드 로근 숙녀의 소양이기에 vs 트윈즈 히나이마. 이건 트윈즈 히나이마 얘기를 먼저 합시다. 이거 되게 실험적인 애니인 게 애니의 거의 대부분의 그림을 AI로 만들었거든요. 어색하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AI 기술이 앞으로 애니메이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이 시험작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수도 20분짜리 1화밖에 없어서 부담없이 볼 수 있어요. 자, 트윈즈 히나이마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 로근 숙녀의 소양이기에 이거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조금 더 미친 전개를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등장인물들의 표정에 비해서 스토리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갈못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컬 없이 인스트루먼트 악기로만 진행되는 밴드는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심오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AI 딸깍으로 만든 1화짜리 애니한테 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승자는 로근 숙녀의 소양이기. 256강 77라운드 야생의 라스트보스가 나타났다 vs 하늘색 유틸리티. 야생의 라스트보스 이거는 2025년 이세계물 중에 원탑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2기를 확정을 안 해주면은 원작이라도 사서 뒷내용을 알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2기까지 확정이 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냥 애니를 잘 만들었어요. 하늘색 유틸리티도 나쁘진 않은데 골프채로는 루파스를 이길 수 없다. 하늘색 유틸리티 서비스신 괜찮은데 라스트보스 서비스신도 훌륭합니다. 승자는 야생의 라스트보스. 256강 78라운드 몰락 예정인 귀족이지만 한가하니까 마법에 열중해봤다 vs 라자로. 또 1분기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루오게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야생의 라스트보스나 몰락 귀종이나 다 똑같아 보일 텐데. 진정합시다. 죄송합니다. 진짜 1분기가 메달리스트, 지구의 운동에 관하여 약사의 혼잣말, 뱅드림 요런 애들 때문에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 진지하게 4분기랑 맞짱 한번 떠봐야 돼 1분기랑. 라자로 얘도 진짜 할 말 많은 애니이긴 한데 몰락 예정 얘를 올리긴 싫어서 일단 라자로 올리겠습니다. 너도 이따 두고 봅시다. 승자는 라자로. 256강 79라운드 개그만 하나 보기 좋은 날 오기 vs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저는 저 개그만 하나 보기 좋은 날 시리즈를 원래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오기 역시 그리 재미있게 보진 못했고요. 나를 먹고 싶은 괴물은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죠. 정말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단독 리뷰도 2개나 만들었고 진짜 재밌는 애니입니다. 백합 뭐 이런 걸 떠나서 시오리랑 히나코 이 두 캐릭터 사이의 관계성이 너무 맛있어요. 승자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256강 80라운드 근육맨 완벽 초인 시조 편 2기 vs
우주인 무무. 저는 왼쪽 걸 안 봤기 때문에 우주인 무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겉보기에는 좀 캐릭터 다 귀엽게 생겼고 색감도 부드러워서 그냥 일상물 같은데 전개 진짜 막 나가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특히 이 쿨 마지막은 그냥 스케일이 미쳤어요. 승자는 우주인 무무. 256강 81라운드 동패 뒷세계 레이트 마작 투패로 vs 숨겨 마키나양. 저는 일단 마작을 못하기 때문에 마작이 소재인 애니는 좀 관심이 덜 가고요. 동패는 마작도 마작인데 전개가 너무 과격합니다. 아니 보고 있으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도파민은 인정인데 마키나양 몸매도 도파민 엄청 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애니가 엉덩이에 진짜 진심인 게 엉덩이 살 그 찝힌 거 그거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승자는 마키나양. 256강 82라운드 용사 파티에서 추방된 백마도사 S랭크 모험가에게 주어지다. 이 백마도사가 너무 규격 웨이다. vs 마법사 프리큐어 미라이 데이즈. 아 우리 여아 선배님들 너무 퀄리티 높은 것만 보시는데 왼쪽 같은 것도 좀 보셔야 해요. 이게 3분기의 바닥인가? 아 아니다. 얘 3분기 바닥 아니다. 더 바닥이 있다.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나는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왜 여아 선배님들은 저렇게 재밌는 거 보고 있는 거야? 오른쪽 거 백합으로 파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저거 보진 않았으니까 왼쪽 거 고르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승자는 용사 파티에서 추방된 백마도사. 256강 83라운드 암살자인 네스테이터스가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데요. vs 가치아쿠타. 둘 다 아트 스타일이 독특한데 둘 중에 뭐가 더 끌리냐면은 저는 왼쪽이 더 끌립니다. 가치아쿠타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건 그냥 억가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색감이 어두워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느낌? 액션이 기깔난데 잘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저는 둘 중에 고르라면 암살자 고르고 싶어요. 일단 아멜리아가 너무 예쁘고 마왕 따님도 너무 예쁘고 사란 단장님도 너무 예쁘고 아 그냥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 내용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말은 조금 그렇긴 해요. 승자는 암살자 스테이터스. 256강 84라운드 베이블레이드 X 2기 vs 이수라 2기. 제가 베이블레이드는 전혀 안 봐서 일단 이수라 2기가 확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수라 2기는 개인적으로 1기보다 좀 못했다고 생각해요. 캐릭터 소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느낌? 이거 올리긴 하는데 높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승자는 이수라 2기. 256강 85라운드 미남고교 지구방위부 하이칼라 vs 아마가미 신의 인연 맺기. 왔다. 테유케 마운틴. 아 이거는 하이칼라 형님들이 이기지. 아 변신신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라프텔에도 수입됐으니까 한번 감상해보세요. 라프텔은 좀 늦게 들어와서 아직 완결은 안 났는데 6화 16분 30초 40초 거기서부터 보시면은 5명 변신신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잘 만들었고 진짜 이게 순수 재미지. 여아 선배님들이 잘하면서 타락하시면은 이런 거 보게 된다. 그리고 캐릭터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저 좌측 하단에 있는 보라돌이 제 이모셔널 바이올렛? 솔직히 쟤까진 게이 아님. 인정? 자 상대방은 아마가미 신의 인연 맺기인데 아 약합니다. 약해. 변신신 정도는 가져오란 말이야. 무녀복 입지만 말고 변신을 하라고. 변신을. 이 대결은 하이칼라 형님들의 무난한 승리다. 이 형님들처럼 웃음을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승자는 미남고교 지구방위부 하이칼라. 256강 86라운드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1기 vs 유나이트업. 제가 오른쪽 걸 안 봤기 때문에 왼쪽 게 올라가긴 하는데 저거 1분기의 지뢰작입니다. 여성분들은 재밌게 보실라나? 일단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습니다. 보면서 여주한테 좀 몰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몰입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 풋풋한 비주얼에 속으면 안 돼요. 일단 올려놓고 좀 더 얘기해보죠. 승자는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256강 87라운드 하이가쿠라 vs 비밀의 아이프리 2기. 제가 왼쪽 건 안 봤기 때문에 비밀의 아이프리가 무조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아 선배님들이 진짜 보는 눈이 있다니까. 여아 선배님들만 믿고 따라다니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1기가 작년에 방영됐고 2기가 올해 방영 중인데 1기는 라프텔의 더빙판으로 만나볼 수 있거든요. 일본어랑 더빙판이랑 좀 비교해보면서 봐도 재밌었습니다. 더빙판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아 물론 그건 1기지만 더빙판으로 한번 보시고 캐릭터 마음에 들면은 2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듦새 괜찮아요. 그래서 승자는 비밀의 아이프리 2기. 256강 88라운드 신통기 vs 나이트 오브 더 리빙 캣. 나이트죠 나이트가 아니라. 신통기는 중간에 보다 하차해서 나이트 오브 더 리빙 캣이 무조건 올라가는데 이거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고양이랑 닿으면 고양이가 돼버리는 그런 전염병에 관련된 얘기인데 설정이 되게 과격한 만큼 전개도 좀 아스트랄합니다. 후반부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전개 자체가 재밌어서 저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승자는 나이트 오브 더 리빙 캣. 256강 89라운드 꼬마너구리 카르칼단 vs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스 프롬 더 섀도우. 와 왼쪽 건 뭐야? 진짜 처음 보는데? 진짜 이런 이상형 월드컵 할 때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애니 많이 본다고 나대지 말아야겠다. 나혼랩은 뭐 재밌죠. 진우햄의 그 카리스마랑 액션 장난 아니죠? 액션 배틀물 좋아하면 안 볼 이유가 없는 애니입니다. 강추. 승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오 이거 떨어뜨리기 쉽지 않은데? 국가 권력급을 누가 떨어뜨리지? 256강 90라운드 영원한 황혼 가라오케 가자. 영원한 황혼 오리지널 애니 치고는 그냥 평범하게 망했다. 대부분의 오리지널이 다 이런 전철을 밟죠. 영원한 황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원한 황혼은 이제 쿄지 형님의 노래 한 방으로 정리가 된다.
그니까 봄에는 캐릭터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가라오케처럼 선수 2명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가 있다. 너무 많은 캐릭터는 오히려 독인 것 같습니다. 승자는 가라오케 가자. 와 근데 새삼스럽지만 3분기에 재밌는 거 진짜 많네. 256강 91라운드 드래곤볼 다이마 vs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 드래곤볼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미카도노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미카도노 비주얼에 비해서 의외로 정말 재밌다. 특히 하렘물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 주인공 저 유 빨간 머리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히로인들도 다 각자 매력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파이긴 한데 이거 어렵긴 하다. 장녀도 괜찮고 차녀도 괜찮고 막내도 괜찮고 말하고 보니까 다 괜찮네요. 이게 하렘물이죠. 승자는 미카도노 세자매. 256강 92라운드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vs 청춘돼지는 산타클로스의 꿈을 꾸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돼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마음속에서도 졸업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대학생 편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이 선배님은 정말 잘 만든 히로인인 것 같습니다. 정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청춘돼지가 이기겠지만 상대가 나빴다. 아르마짱. 4분기 최고의 힐링 애니고 아르마짱의 변화무쌍한 플레이 이거 막기가 어렵다. 청춘돼지 마이 선배님의 어른스러운 매력 보여준다? 아르마짱도 몸 갈아 끼우면 그만이야. 사기야 사기. 승자는 아르마짱. 256강 93라운드 푸른 상자 vs 흑집사 녹색의 마녀편. 푸른 상자는 어떤 히로인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저 분홍머리 희나를 좋아하면은 평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고 친하체 선배님을 좋아하면은 평가가 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하체 선배님이 좋았기 때문에 푸른 상자 재밌게 봤습니다. 흑집사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상 깊었던 애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취향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저는 푸른 상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푸른 상자. 256강 94라운드 약사의 혼잣말 2기 vs 총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 약사의 혼잣말은 그냥 애니를 잘 만듦. 그냥 팀 자체가 완벽한 육각형? 아니 팔각형. 밸런스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특화된 애니들은 약사의 혼잣말 꺾기 쉽지 않다. 아저씨 검성 나쁘지 않은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건 맞는데 약사의 혼잣말이라는 자연재해를 만났다. 운이 나쁘게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저씨 검성은 다 떠나서 액션이 좀 둔탁해요 너무. 승자는 약사의 혼잣말 2기. 256강 95라운드 아하렌 양은 알 수가 없어 2기 vs 비질렌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일리걸스. 사람들이 비질렌티 보고 이거 나히야 본편이다 막 이런 소리를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히야 파이널 시즌을 봐서 그런가 비질렌티가 그렇게 인상 깊지가 않다. 2분기 때 봐서 기억이 퇴색됐다라고 하기에는 아하렌 양도 2분기거든요. 둘 다 2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명으로 통하지 못하고 아하렌은 요 근래에 방영된 러코 애니 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러코 애니가 있나 싶은데요. 저는 이거 아하렌은 라이도도 정말 재밌어요. 이거 사실 제목을 바꿔야 되거든요. 라이도군은 알 수가 없어로. 남녀 주인공을 다 잘 뽑은 것 같아요. 승자는 아하렌 양은 알 수가 없어 2기. 256강 96라운드 야이바 vs 운명권대. 운명권대 3D 엄청나거든요. 근데 야이바 액션 엄청납니다. 솔직히 내용은 진짜 옛날 만화스러운데 당연하죠. 옛날 만화 리메이크 한 거니까. 액션 퀄리티가 진짜 눈 돌아가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운명건대 여기서 떨어뜨리긴 좀 아까운데 퀄리티가 얘도 좋아서 야이바의 칼질로 운명건대 다시 사후세계로 보내버릴 수 있다. 상대가 안 좋다? 퀄리티 좀 떨어지는 애를 만났으면 운명건대가 올라가는데. 승자는 야이바. 256강 97라운드 남녀의 우정은 성립할까? 아니 하지 않아 vs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럽코 대 순정. 향기로운 꽃을 이길 수 있는 로맨스 애니 2025년에 대체 몇 개나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굳이 향기로운 꽃이 아니어도 남녀 우정 저거는 히로인들이 좀 이상해. 둘 다 머리가 이상해. 남녀 우정? 와구리 하나로 다 정리 가능. 승자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256강 98라운드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vs 백돼지 귀족인데 전생의 기억이 떠올라 병아리 같은 남동생을 키웁니다. 둘 다 호불호가 세게 갈릴 것 같은 애니요. 꽃은 피어난다 이것도 되게 잔잔하고 나긋나긋하고 낭독이라는 요소 자체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낭독이라는 게 결국 잘 읽는 건데 우리는 이미 잘 읽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우들 다 읽는 거에 글자를 읽는 거에 천재들이다. 그래서 낭독의 재능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낭독이랑 성우 연기는 좀 구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큰 골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낀 것 같고 근데 호불호 기준으로 보면은 백돼지 귀족이 대박이거든요. 저 애니는 진짜 누구 보라고 만든 걸까? 궁금하다 진짜. 호와 불호의 비율을 따졌을 때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가 호불호가 훨씬 덜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왼쪽을 고르겠습니다. 승자는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256강 99라운드 몬스터 스트라이크 데드버스 리로디드 vs 귀인 환등초. 저 몬스터 스트라이크 애니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저게 게임 기반 애니잖아요. 게임 스토리가 정말 저래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일본 국민 게임 아니었어요? 이런 스토리로 국민 게임이 됐다고?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몬스터 스트라이크보다는 건실한 귀인 환등초 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주인공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요. 서사의 흐름이 직관적이에요. 승자는 귀인 환등초.
256강 100라운드 도어남기 vs 코오펜짱. 저 코오펜짱 안 봤거든요? 근데 고르고 싶다. 도어남기 진짜 너무 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런데 애니가 왜 이렇게 짜치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규칙상 안 본 코오펜짱을 올릴 순 없으니까 도어남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도어남기. 256강 101라운드 베이블레이드 X 3기 vs 강해져서 뉴사가. 베이블레이드 아까 나오지 않았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유동 분신술 쓴 거 아니야 이거? 저는 왼쪽 안 봤기 때문에 강해져서 뉴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져서 뉴사가 회기물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볼만해요. 내가 3분기를 너무 올려치는 건가? 3분기는 나로게도 대체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승자는 강해져서 뉴사가. 256강 102라운드 믿었던 동료들에게 던전 오지에서 살해당할 뻔했지만 기프트 무한뽑기로 레벨 9999의 동료들을 손에 넣어 전 파티 멤버와 세계의 복수엔 참교육합니다. vs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무한뽑기 얘는 2기가 없는 시점에서 아웃이다. 전개가 너무 느긋느긋하길래 2기 확정 짓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추방자 식당은 그래도 완결이 건실하게 났어요. 이거 깔끔합니다. 결말이. 그러니까 3분기는 나로게도 다 좋아. 내가 지금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 무한뽑기가 퀄리티가 좋긴 한데 추방자도 그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 싸움을 걸어볼 수 있는데 왼쪽이 레벨 9999고 오른쪽이 레벨 100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훨씬 세 보여요. 승자는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256강 103라운드 이세계 쿼르테 3기 vs 사일런트 위치 침묵의 마녀의 비밀. 이세계 쿼르테 잘 만들었습니다. 비록 20분짜리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심인데 제가 카게지츠, 어둠의 실력자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3기를 더 즐겁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또 세거든요. 모니카 에버레스 선수의 하드캐리, 사일런트 위치를 이기기는 어렵다. 사일런트 위치 귀엽기만 한 애니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모니카가 자기 아버지 채 껴안고 우는 장면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일런트 위치, 요런 얼굴을 숨기고 있었구나. 다시 봤습니다. 승자는 사일런트 위치. 256강 104라운드 와타리군의 XX가 붕괴 직전 vs 트릴리온 게임. 이거는 개인적인 감상이 좀 정반대인데 와타리군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진짜 별로고 후반은 괜찮았는데 트릴리온 게임은 초반이 되게 괜찮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둘 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걸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와타리군은 안 좋았던 부분의 비율이 너무 큽니다. 4분기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3분기 때 와타리군은 분기 최악의 남주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분기에 카즈야 형이 있는데 대단한 선수예요. 그에 비해 트릴리온 게임은 완만하게 하향을 했지만 좋았던 부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캐리하는데 텐노지 하루? 얘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1분기 매력적인 남주 생각을 해보면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는 트릴리온 게임. 256강 105라운드 푸른 오케스트라 2기 vs 구룡 제네릭 루멘스. 푸른 오케스트라 2기는 제가 안 봤고요. 구룡 제네릭을 올릴 건데 이거는 꽤 재밌습니다. 재밌긴 한데 추천하기는 좀 빡센 게 뒤에 저 하얀 양복 입고 있는 안경 쓴 남자분 있죠. 저분이 진짜 빡셉니다. 진입장벽이에요. 그래도 떡밥을 되게 궁금할 만큼 적절하게 뿌려서 몰입도가 높아요. 미스터리 좋아하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승자는 구룡 제네릭 로맨스. 256강 106라운드 전생학내의 흑역사 vs 아포칼립스 호텔. 전생학내의 흑역사 제가 4분기에서 꽤 재밌게 보고 있는 착각물인데 아포칼립스 호텔한테는 좀 어렵지 않나. 전생학녀? 전개 막 나가서 좋은데 아포칼립스는 더 막 나가요. 그리고 아포칼립스 호텔은 오리지널인데 정말 깔끔하게 잘 끝났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전생학년은 약점이 좀 크게 있는데 작화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포칼립스 호텔? 작화 퀄리티 쩔죠 그냥. 아포 호텔하고 동등한 승부를 겨루고 싶으면 일단 퀄리티를 확보하고 와야 한다.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이거 우승 후보야 이거. 256강 107라운드 기동전사 건담 직후학스 vs 나소흑 전기. 제가 퍼스트 건담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몰라서 기동전사 건담 직후학스 내용을 100% 온전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도파민을 즐기기는 충분했다. 일단 마추 행적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봐도 재밌습니다. 메아는 그냥 미친 사람이고 아니 주연 중에 또라이들밖에 없어. 나소흑 전기 슴슴한데 좀 짧죠. 직후학스의 도파민을 정화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승자는 건담 직후학스. 256강 108라운드 매직메이커 이세계 마법을 만드는 법 vs 너무 야한 후카미군. 매직메이커 얘는 1분기 나루오게 중에서는 확실히 나아요. 설정이 좀 참신해서 그것 때문에 재미는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아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야한 후카미군 이거는 진짜 찐 BL이거든요. 소프트한 BL이 아니에요 이거. 1화부터 그 행위가 다 나옵니다. 라프텔에 있는데 전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거 나쁘진 않은데 좀 짧아요. 6분입니다. 얘도 20분이면은 매직메이커 이길만 한데 6분으로는 좀 힘들다. 후카미군은 좀 운이 안 좋은 게 1분기 나루오게 정말 엄청난 것들 많거든요. 안 좋은 의미로. 근데 하필 매직메이커 걸려서 얘는 좀 걸출한 애기 때문에 아쉽게 졌다. 잘가 후카미군. 승자는 매직메이커.
256강 109라운드 S랭크 몬스터 베헤모스지만 고양이라고 착각하길래 엘프 소녀의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vs 바람의 검신, 메이지 검객, 낭만기, 교토, 동난. 베헤모스 이거 역해대 피지컬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건포도를 보여줍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거 하나로 1분기 나로우게 중에선 나름 중상위권? 1분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메달리스트 소환하려고 너무 많은 재물을 바친 거 아닌가? 자, 바람의 검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봤습니다. 저는 구작 리메이크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근데 봤어도 베헤모스 고를 것 같아요, 저는. 승자는 베헤모스. 256강 110라운드 괴수 8호 2기 vs 여친 빌리겠습니다 4기. 괴수 8호는 진짜 퀄리티 좋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는 거. 일단 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친 빌리겠습니다 4기. 4기까지 보니까 카즈야도 좀 정이 들더라 이제. 약간 동네 바보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바보라서 정감 가는 느낌? 세상은 변했지만 얘는 변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오는 안도감.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치즈로 누나는 뭐 여전히 예쁘고 여친 빌리겠습니다 4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괜히 4기가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재밌어요 보다 보면. 승자는 렌탈 여친 4기. 256강 111라운드 파산보 더 리치스트맨 인게임 vs 푸니르는 귀여운 슬라임 2기. 파산보는 제가 안 봤고요. 푸니르는 이거 재밌죠. 줄에 나오고부터 푸니르의 주제가 좀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주제를 되게 쉬무하게 잘 다루고 그걸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뱅크씬 여전히 훌륭하고 퀄리티는 뭐 말할 게 없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푸니르 단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자는 푸니르. 256강 112라운드 태양보다 눈부신 별 vs 그노시아. 4분기 내전인데 태양보다 눈부신 별 결말은 꽤 괜찮지만 중간에 고구마 전개가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 그냥 6화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억지로 12화로 늘린 느낌이에요. 좀 답답했습니다. 그게 순정만의 묘미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요. 그노시아 답답한 거 없고 매화 충격적인 전개를 이어가고 있죠.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4분기 후반부 종합 리뷰할 때 그노시아 10점 10점 만점 줬거든요. 만족도 10, 추천도 10.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신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루프물이랑 마피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엮었지? 이런 애니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제 루프물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노시아 먼저 추천해야겠어요. 승자는 그노시아. 256강 113라운드 토지마 탄자보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vs 길드 접수원인데 야근이 싫어서 보스를 혼자 토벌하려고 합니다. 길드 접수원이 1분기 나로우게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제가 볼 때. 주인공 재밌고 개그도 적절하고 오프닝 엔딩도 잘 만들었죠. 특히 오프닝이 사기인데 길드 접수원은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 저희 오프닝만 좀 오프닝으로 어떻게 비비면 안 될까요? 야 근데 탄자보로도 오프닝 엄청 좋아. 안 돼 돌아가. 오프닝으로 비빌 수 없어 탄자보로한테. 같은 1분기 내에서는 오프닝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적들이 많았겠지만 토지마 탄자부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메뚜기 괴인의 펀치 맞고 쓰러져라. 승자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256강 114라운드 모노 vs 기계인간 마리. 모노가 맨날 나날밥한테 맞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얘 강하거든요. 웬만한 애니들은 얘 못 때립니다. 모노가 선수 등급 체계가 되게 빡세게 돼 있거든요. 0군, 1군, 1.5군, 2군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눠져 있는데 0군은 이제 유류캠 출신자죠. 기계인간 마리를 상대하려면 마리2가 좀 빡세긴 한데 마리2한테만 0군 투입하고 나머지는 1군, 1.5군으로 다 정리 가능할 듯? 마리가 결말은 되게 좋았어요. 결혼 엔딩 완벽하게 났는데 모노도 결말 좋아요. 모노도 할 말 있어요. 모노 마지막 진짜 감동적이던데 그 선배님 나와서 선배님 없이도 주인공이 이뤄냈던 일들 그거 쫙 보여주니까 진짜 좋더라. 저는 모노 하겠습니다.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에요. 이거 나날밥 만나지만 않으면 높게 올라갈 것 같아요. 승자는 모노. 256강 115라운드 자동 판매기로 다시 태어난 나는 미궁을 방랑한다 2기 vs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자판기 3기까지 나왔죠. 대부분의 애니는 자판기 선에서 정리가 된다. 수수께끼 풀이는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원작을 먼저 읽었었는데 오래전에 애니보다는 소설이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원작을 먼저 접해버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애니는 좀 슴슴했어요. 자판기 짜치는 재미를 이기기 힘들다. 승자는 자판기. 256강 116라운드 카쿠리오의 여관밥 2기 vs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저는 왼쪽 걸 안 봤기 때문에 무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무리물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누구랑 붙어도 대부분 이길 수 있다. 제가 카쿠리오를 안 봐서 좀 조심스러운데 무리한테 떨어진 거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썰 풀 수 있어요. 256강에서 무리물이 만났어. 다른 애 만났으면 이겼을 텐데. 근데 이제 보니까 카쿠리오 여주 이쁜데? 무리물이 만나면은 레나코한테 먹힐 듯? 그러고 보니까 무리가 여자가 주인공인 애니한테 강하네요. 핵심 선수 그냥 빼오면 그만이잖아. 레나코가 유혹해서. 얘네 사기네. 결론은 승자는 무리물이. 256강 117라운드 파마기아 vs 완벽해서 귀여운 구석이 없다고 파혼당한 성녀는 이웃나라에 팔린다. 파마기아는 제가 보지는 않고 게임 원작인 애니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 원한이 딱 봐도 그분이죠. 페어리테일 작가. 성함은 까먹었다. 아무튼 자동으로 파운 성녀가 올라가는데 파운 성녀 재밌습니다. 빌런으로 나오는 왕자가 있는데 걔가 진짜 웃겨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멍청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웃깁니다.
여주인공 예쁘죠? 여주인공 여동생도 좋고요. 피지컬이 아주 좋고 볼만합니다. 승자는 파원성녀. 256강 118라운드 지루하면 끝 vs 입어주세요 타카미네양. 지루하면 끝? 이건 뭐지? 이 사랑으로 코피를 멈춰라? 멈춰줘? 이게 뭔 소리야? 왼쪽 건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오른쪽 입어주세요 타카미네 양이 자동으로 진출합니다. 얘는 포스터부터 솔직하네요. 그죠? 여주 피지컬은 좋아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템포가 좀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12분짜리 애니를 억지로 20분대로 늘린 느낌? 아니면 좀 더 그렇고 그런 걸 팍팍 하든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256강 119라운드 스파이 패밀리 3기 vs 아군이 너무 약해 보조마법으로 일관하던 궁정마법사 추방당에서 최강을 노린다. 4분기 내전이다. 스파이 패밀리는 내용 자체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과거도 나오고 이제 요르도 좀 활약을 하고 스토리는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연출이 좀 슴슴한 것 같아요. 그냥 만화책을 그대로 복붙한 느낌? 라고 만화 읽어본 적 없는 애가 말하고 있는 게 개그인데 그냥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세에 비해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4분기 종합 리뷰 올렸을 때 후속작 탑5 추렸는데 거기에 스파이 패밀리 없었죠? 그렇지만 스파이 패밀리가 아무리 저점을 찍어도 보조마법은 이긴다. 보조마법사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알렌, 앨런, 알렉. 이름이 다 똑같아. 다 초성이 이응 리을이야. 아무튼 보조마법사 주인공이 궁극기를 날려도 스파이 패밀리한테는 흠집을 낼 수가 없다. 스파이 패밀리의 저 탄탄한 수비력 뚫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버스 세웠죠? 저거 봐, 버스 세웠잖아. 못 뚫어. 승자는 스파이 패밀리 3기. 256강 120라운드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애와 결혼하게 되었다 vs 황혼호텔. 왔다 오셨다 42도. 러코에서 간병 에피소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전설을 찍으셨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42도가 말이 되는 거냐?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수치를 정한 거예요? 이런 건가? 38도, 39도는 좀 약해 보이니까 42도로 한 건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와, 이것도 1분기잖아. 진짜 1분기는 가지가지 한다. 나로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황혼호텔. 얘는 2025년 호텔 시리즈의 첫 번째인데 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저 42도의 임팩트 이길 수가 없다. 너무 건실해. 이게 칭찬인데 원래는 저 42도 이기려면은 똑같이 미쳐야 돼.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황혼호텔의 패인이다. 황혼호텔은 너무 정석이야. 그래서 승자는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애와 결혼. 잠깐만 에롱도레야 다시 생각해봐. 너는 지금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진심으로 황혼호텔이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작품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자. 왼쪽 너무 올드하지 않았나? 조금 정석이더라도 그걸 나름대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오른쪽이 더 재밌지 않았나?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이 이깁니다. 왼쪽은 번뜩이는 클러치 플레이는 인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올드하고 위태로워. 1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건 오른쪽이야. 승자는 황혼호텔. 256강 121라운드 에브리데이 호스트 vs 너랑 아이돌 프리큐어. 에브리데이 호스트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너랑 아이돌 프리큐어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재밌어요. 보통 키미프리라고 부르죠? 역시 여아 선배님들 보는 거답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변신씬 좋죠. 요런 건 진짜 보고 배워야 돼. 저 같은 누렁이들은 이상한 거 먹다가 식중독 걸릴 수 있거든요. 보면서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키미프리는 백합으로 파도 좋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자는 키미프리. 256강 122라운드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 vs 뉴 팬티 앤 스타킹 위드 가터벨트. 둘 다 후속작이고 퍼포먼스가 좋죠. 그리고 둘 다 광기 대 광기인데 누구의 광기가 더 심한가? 저는 왼쪽의 광기가 더 심하다고 봅니다. 왜냐? 광기로 기네스북도 땄어 왼쪽은.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하렘물입니다. 너무 재밌고요. 개인적으로 팬티 스타킹은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 대결은 기네스 기록 보유자 렌타로가 이끄는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가 이겼습니다. 이 애니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나를이 아니라 너를이고요. 너무가 4번 들어갑니다. 4번 저거 외우는 방법이 이거 사랑 이야기니까 4번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승자는 100명의 그녀. 256강 123라운드 아빠는 영웅, 엄마는 정령, 딸이 나는 전생자 vs 오소마츠 육상둥이 4기. 어둠의 대결이다. 4분기의 암흑, 3분기의 암흑. 어둠이 대결하는데 개인적으로 3분기의 암흑이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오소마츠 저거는 그냥 애니를 좀 미완성 상태로 낸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딸 이것도 올리기 싫은데 이거 진짜 보면서 삼촌을 제목에 넣어야 돼요. 삼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얘도 이름이 이응 리을인데 앨런, 알렌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얘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올려야 된다면 아빠 엄마 딸 올릴게요. 승자는 아빠 엄마 딸. 256강 124라운드 히카루가 죽은 여름 vs 결혼반지 이야기 2기. 히카루가 죽은 여름 이거는 제가 3분기에서 본 신작 애니 중에 가장 재밌게 보는 애니 중 하나고요. 결혼반지 이야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반지의 제왕인데 2기에서 드디어 그것을 했죠. 히메랑. 그게 이 애니의 무기인데 히카루가 죽은 여름도 했다. 집어넣은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완성도랑 재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 훨씬 재밌었어요.
자커도 좋고 저 으스스한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승자는 히카루가 죽은 여름 256강 125라운드 배드걸 vs 시운지가의 아이들. 배드걸이 지금 포스터에 6명, 시운지가 포스터에 7명. 선수 수는 비슷한데 이럴 때는 선수들의 케미를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배드걸 쪽 케미가 더 맛있지 않나. 배드걸의 저 주연 삼각편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토, 유, 아토스즈, 유스즈 이거 얘네들끼리 패스 짧게 돌리면 정신없거든요? 강력합니다 이거. 시운지가의 아이들 장점이 잘 벗는다는 건데 배드걸도 만만치 않게 잘 벗어요. 이건 배드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승자는 배드걸. 256강 126라운드 개개개의 기타로 내가 사랑했던 역대 개개개 vs 비탄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다. 왼쪽은 뭐지? 처음 보는데 제목을 보니까 약간 팬들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 그런 느낌? 이런 게 누군가한테는 분기 탑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는 거. 자동으로 비탄이 올라가는데 이 팀 만만치 않죠. 주인공을 과대평가하는 착각물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죠. 너무 재밌습니다. 승자는 비탄의 망령. 256강 127라운드 그라자이아 팬텀 트리거 vs 원피스 에그헤드 탈출 작전. 일단 둘 다 안 봤습니다. 둘 다 안 봤는데 둘 중에 뭘 더 보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원피스 보고 싶어요. 원피스 니카 애니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다. 에그헤드가 그 오로선 검이랑 싸우는 건가? 모르겠다. 승자는 원피스. 256강 대망의 마지막 128라운드 전수 vs 위벨블라트. 얘네 둘은 퀄리티에서 게임이 안 되네요. 전수가 툴이 다양해서 전수랑 싸우려면은 최소한 비슷한 퀄리티로 맞추고 와야 되는데 위벨블라트는 그 최소 기준을 미달이다. 위벨블라트는 애니를 진짜 못 만들었어요. 위벨블라트 그냥 바로 전수다.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 이게 만화가 되게 옛날에 나온 거라 만화책을 제가 먼저 봤거든요. 만화책의 그 처절하고 과격한 느낌을 전혀 못 살렸어. 전수 다시 그려. 승자는 전수. 전수 센데? 애니메이션 퀄리티 낮은 애 만나면 그냥 다 패고 올라올 듯? 오케이 128강 이제 안 본 거 얼추 걸러냈으니까 진짜들만 남았죠? 128강 1라운드 여친 빌리겠습니다 4기 vs 소시민 시리즈 2기. 얘네들은 살짝 느낌이 비슷하네. 둘 다 팀원들끼리 화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약간 콩가루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둘 중 어디가 더 분열하기 쉬운가? 렌탈 여친? 얘네들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한두 명 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소시민 시리즈는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 돈이 안 통해. 얘네는 미친놈들이라 본인들만이 추구하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돈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거는 소시민 시리즈가 더 탄탄한 것 같습니다. 승자는 소시민. 128강 2라운드 푸니르는 귀여운 슬라임 2기 vs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5기. 진지함은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진지해.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신 대결로 한번 가볼 건데 이건 푸니르가 사기인 게 그냥 변신하면 끝이야. 승자는 푸니르. 128강 3라운드 철의 노래 2기 vs 누키타시 디 애니메이션. 이거 센데요? 자극은 누키타시인데 감성은 철야거든요. 자극이랑 감성 둘 중에 뭐가 이기냐? 저는 감성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 야경이 끝내줘요. 누키타시 다 벗는 거 좋긴 한데 좋은데 나즈나처럼 다 벗지는 않되 마치 다 벗은 것 같은 저런 꼴림. 이게 진짜 꼴자랄이다. 승자는 철야의 노래. 128강 4라운드 환생종주의 패도단 모든 것을 삼키는 물고기와 기어오르다 vs 썸머포켓. 왼쪽은 주인공 파트너가 물고기거든요. 저게 메기인데 진화하면 커져서 태무산 가이오가가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봤자 물고기다. 썸머포켓 실화가 낚시해서 회로 떠버린다. 왼쪽은 실화선에서 정리될 듯. 승자는 썸머포켓. 128강 5라운드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vs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카시와다 양과 얼굴에 드러나는 오우타군. 카시와다가 중학생 아닌가? 이 대결의 승부처는 레나코가 중학생을 꼬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거든요. 레나코 중학생 꼬실 수 있나? 레나코 여동생이 중학생 아닌가? 여동생으로 연습해서 카시와다 양 꼬실 수 있다. 그리고 타부치 걔는 백합에 관심 많거든요. 레나코가 그냥 꼬실 수 있을 듯? 카시와다 양 타부치 이 두 명 빼면은 저 팀 알아서 붕괴됩니다. 승자는 무리무리. 128강 6라운드 입어주세요 타카미네 양 vs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 2기. 타카미네 양 잘 벗죠. 잘 벗습니다. 그거 아는데 슬라임도 만만치 않게 잘 벗어요. 저 귀여운 외모에 속지마. 다 변태들이야. 그리고 타카미네 양 너무 원 패턴이에요. 슬라임이 좀 더 패턴이 다채로워요. 승자는 슬라임 300년 2기. 128강 7라운드 메달리스트 vs CTAD 애니메이션. CT가 퀄리티 빨로 대부분 팰 수 있는데 메달리스트는 못 팹니다. 메달리스트 퀄리티 좋죠. 자 그럼 CT가 너 퀄리티 좋아라고 공격했는데 메달리스트가 방어를 잘했어요. 이제 메달리스트 차례야. CT야 너 감동 있냐? CT 놀랍게도 감동적인 에피소드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무승부. 근데 CT한테는 애니메이션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 재미가 없다. 승자는 메달리스트. 128강 8라운드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2기 vs 전수. 전수가 퀄리티 낮은 애니메이션들한텐 저승사자인데 비스크돌은 잘못 만났다. 전수가 임자 제대로 만났는데 비스크돌은 수정할 데가 없어요. 비스크돌이 전수 하드 카운터다. 오히려 전수 네가 수정해야 돼. 스토리를 다시 써와야 한다. 특히 결말은 처음부터 다시 써와. 승자는 비스크돌 2기. 128강 9라운드 매직메이커 이세계 마법을 만드는 법 vs 출입금지 모구라. 매직메이커가 아무리 마법을 만들어도 모구라가 입을 한번 털면 끝난다. 그리고 모구라도 마법 비스무리한 거 쓰죠? 이건 게임이 안 돼. 승자는 출입금지 모구라.
128강 10라운드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장입니다. vs 치토세군은 라몬의 명속에 둘 다 4분기라 내전인데 출신지가 달라요. 왼쪽은 만화, 오른쪽은 라노벨 출신인데 서로 원정 경기 한번 나가보자. 미소 직장이 라노벨이 된다면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치토세 라모네가 만화가 된다면 대사 저 따위로 쓰면 출하당할 것 같은데 지금은 폐지됐지만 원정 다득점 규칙 잠시 부활시켜서 이거는 미소 직장이 이겼습니다. 승자는 미소 직장. 128강 11라운드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vs 완벽해서 귀여운 구석이 없다고 파혼당한 성녀는 이웃나라에 팔린다. 이거는 1대1 교환으로 승부합시다. 자, 먼저 파혼 성녀부터. 거유 여동생 나오죠? 그러면은 게임센터 소녀도 거유 여대생 출전시키죠. 파혼 성녀 주인공 귀엽죠? 그러면은 게임센터 릴리 베이커 주인공 귀엽죠. 자, 그러면은 게임센터 쪽에서 마스코트 출전시키죠. 코알라. 파혼 성녀 마스코트 있나요? 없죠. 왕자? 마스코트로 하기엔 좀. 승자는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128강 12라운드 포션 나의 몸을 구한다 vs 약사의 혼잣말 이기. 둘 다 약 만드는 애들의 대결인데 미라클 포션 생성으로 마오마오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 왼쪽은 미라클 포션만 생성하는데 오른쪽은 미라클 애니 생성이다. 애니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이건 기적이야. 승자는 약사의 혼잣말 이기. 128강 13라운드 숨겨 마키나양 vs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마키나양 가슴 괜찮죠? 가슴 괜찮은데 우마무스메 신데그레도 가슴 괜찮은 애들 많아요. 특히 슈퍼크립. 마키나양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신데그레는 쉽게 방어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신데그레의 모든 공격 마키나양은 방어할 수 없다. 승자는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128강 14라운드 귀인 환등초 vs 너랑 아이돌 프리큐어. 이거는 여아 선배님들의 픽이 맞다. 에저랄들의 안목을 믿어야 한다. 실제로 오른쪽 재밌기도 하고요. 승자는 키미프리. 128강 15라운드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vs 토지마 탄자보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자, 둘 다 도파민 애니인데 왼쪽은 사람의 마음을 버렸거든요. 오른쪽은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 얘네 아직 인간이야. 닌살자 이기려면은 괴인으로 진화해야 돼. 너흰 아직 안 돼. 사람 시신 나뭇잎으로 만들 정도는 돼야 돼. 가면 쓰는 걸로는 진짜 광기가 될 수 없어. 승자는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128강 16라운드 둘이서 솔로 캠프 vs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30대 아저씨한테 여대생 엉겨붙는 거 볼래? 아니면은 고등학생들 낭독하는 거 볼래? 나는 고등학생 낭독하는 거 볼래. 자, 승자는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128강 17라운드 클레바테스 마수왕과 아기와 시체용사 vs 하여튼 요즘 탐정은. 하여튼 탐정 재밌긴 한데 개그물의 한계가 명확하다. 진중한 다크 판타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 그러면 전투 대결. 마시로 피지컬 좋긴 한데 클레바테스 형님한텐 안 돼. 그냥 썰려. 승자는 클레바테스. 128강 18라운드 그노시아 vs 트릴리온 게임. 둘 다 재밌는데 SF 배경과 현실 배경, 저는 SF 배경이 좀 더 끌립니다. 스케일도 트릴리온 게임 돈의 액수가 크긴 한데 그노시아 우주 스케일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승자는 그노시아. 128강 19라운드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vs 조금 사랑이 과한 다크엘프가 이 세계에서 따라왔다. 피지컬 대결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과한 다크엘프 피지컬 좋은데 추방자 식당도 만만치 않아요. 저 금발 여기사 피지컬 장난 아니거든요. 이야기의 만듦새, 이거는 추방자 식당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음식 작화도 좋고 이거 꽤 괜찮은 작품이에요. 추방자. 추방이라는 단어 보고 거르기에는 아까운 작품입니다. 결말도 훈훈하게 잘 끝났고 승자는 추방자 식당. 128강 20라운드 악영영의 전생아저씨 vs 자동 판매기로 다시 태어난 나는 미궁을 방랑한다 2기. 자, 개그 대결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웃겼느냐. 저는 악영영의 전생아저씨가 더 웃겼습니다. 왼쪽이 제가 생각하는 개그의 이상향에 더 가까워요. 개그는 웃길 의도가 없어야 되거든요. 왼쪽 되게 진지한데 아저씨는 진짜 진지하단 말이야. 근데 겉에서 보면 되게 웃깁니다. 근데 자판기 웃길 의도가 좀 느껴진다. 여기서 웃으세요 라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승자는 악영영의 전생아저씨. 128강 21라운드 사카모토 데이즈 vs 서투른 선배. 제가 느끼기에 사카모토 데이즈는 좀 산만해요. 중심이 잘 안 잡혀있는 느낌? 그에 반면에 서투른 선배는 중심이 잘 잡혀있다. 비록 퀄리티는 좀 떨어질지라도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승자는 서투른 선배. 128강 22라운드 그랑블루 2기 대 빠졌어 너에게. 남자만 나오는 개그물보다는 남자 여자 골고루 나오는 개그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랑블루 2기 고를게요. 승자는 그랑블루 2기. 128강 23라운드 오키나와에서 좋아하게 된 아이가 사투리가 심해서 너무 괴로워 vs 닌자와 극도. 둘 다 뇌절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도 오키나와 요소를 너무 뇌절로 사용하고 두 번째도 그냥 그 자체가 뇌절인데 이왕 뇌절을 할 거면은 끝까지 가라. 왼쪽도 뇌절을 할 거면은 오키나와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오키나와 주민들을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준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버렸어. 그 시점에서 끝이야. 승자는 닌자와 극도. 128강 24라운드 원피스 에그헤드 탈출 작전 vs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스터 주인공 포즈가 비슷하네요. 둘이 꽝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저는 오른쪽이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왼쪽을 안 봤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에 올라가긴 합니다. 승자는 철권영이.
128강 25라운드 도어남기 vs 미카도너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 둘 다 의외였던 애니인데 왼쪽은 의외로 재미없었고 오른쪽은 의외로 재밌었어요. 둘 다 기대를 다른 방향으로 배신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기대를 좋은 쪽으로 배신한 걸 골라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도어남기가 여기서 마지막 카드로 역해 가슴을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역해 가슴 너무 커. 징그러워. 나는 미카도노 막내 정도가 딱 좋아. 승자는 미카도노 세자매. 128강 26라운드 황혼호텔 vs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둘 다 내용 건실한데 그러면은 비주얼 승부거든요. 비주얼은 오른쪽이 압도적이다. 아이고 호텔아, 다른 호텔 자매를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지는구나. 아포칼립스 호텔이 복수해주지 않을까? 승자는 어느 날 공주. 128강 27라운드 원펀맨 3기 vs 나인 룰러스 크라운. 둘 다 애니를 못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더 재밌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나인이 압도적이다. 이게 애니를 못 만들 때 똑같이 못 만들더라도 못 만들어서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못 만들어서 그게 웃음벨로 승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인은 웃음벨로 승화한 경우다. 반면에 원펀맨 똑같이 못 만들었는데 그냥 재미가 없다. 승자는 나인. 128강 28라운드 원댄스 vs 불멸의 그대에게 3기. 이거는 승부가 너무 잔인하다. 원댄스 일단 퀄리티에서 너무 밀리고 재미도 불멸의 그대에게가 압살합니다. 이거는 미지아까지 안 가도 불사 혼자서 정리할 듯. 승자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128강 29라운드 구룡 제네릭 로맨스 vs 비밀의 아이프리 2기. 야화 선배님들의 픽이 재밌긴 하지만 저는 구룡 제네릭 로맨스의 미스터리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화 선배님들 애니가 좀 문제가 캐릭터들이 평평해요. 여러 의미로. 제네릭 로맨스 여주 봐봐. 입체적이잖아. 승자는 구룡 제네릭 로맨스. 128강 30라운드 시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 vs 하나돌 리인터프리테이션 오브 플라워링. 왜 이렇게 둘 다 이름이 어려워? 저는 하나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스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시비스 은근 대진운이 좋다? 64강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운도 실력이죠? 근데 하나돌 저건 뭔 애니일까? 로젠 메이든 같은 건가? 어쨌든 승자는 시비스. 128강 31라운드 이수라 2기 vs 모노. 둘 다 캐릭터 드리블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선수 동선이 좀 꼬이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모노가 좀 더 한 수 위다. 모노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어. 그니까 나날밥 안 만나면 얘네 쭉쭉 올라간다니까. 승승장구야 승승장구. 승자는 모노. 128강 32라운드 가라오케 가자 vs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3기. 쿄지 형님의 쿨의 나이 이거 못 이기거든요. 에밀리아도 노래 한 곡 뽑았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어렵다. 그리고 포스터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왼쪽은 2명 오른쪽은 떼거지로 모였잖아. 캐릭터가 많을 필요가 없어. 2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승자는 가라오케 가자. 128강 33라운드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vs 아렌양은 알 수가 없어 2기. 둘 다 2분기인데 한쪽은 도파민 한쪽은 힐링 공격수와 수비수의 대결인데 아하렌 양의 탄탄한 수비 결혼 엔딩으로 마무리한 이 탄탄한 방어력을 뚫을 수 있는가 지쿠악스가. 뚫을 수 있을까? 뚫을 수 있나?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퍼스트 건담 추격신으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뚫을 수 있어. 마추 혼자서는 어려운데 샤아까지 가세하면 뚫을 수 있어. 원래 수비는 한 번 뚫리면 끝이거든요. 이거는 지쿠악스의 승리입니다. 승자는 지쿠악스. 128강 34라운드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vs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이것도 내전이네. 둘 다 4분기. 이거는 오른쪽한테 너무 불리한 싸움이다. 오른쪽의 스토리 최대한 억바해서 둘 다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가정해도 비주얼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그리고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얘는 책임감이 커요. 어깨에 진 짐이 무겁단 말이야. 무려 단다단을 256강에서 탈락시키고 올라왔단 말이야. 이런 데서 떨어지면 안 돼. 얘네 등 뒤에는 단다단의 영혼이 있다고. 적어도 8강까진 가야 되는데 자연재해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루리의 보석, 아포칼립스 호텔 이런 애들 만나면 안 돼.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128강 35라운드 노랫소리는 밀페유 vs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둘 다 퀄리티 별로예요. 둘 다 퀄리티 별로면은 결국 내용으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내용이 풍부하냐? 아르마짱이 훨씬 풍부하다. 아르마짱은 심지어 아이돌 그룹도 만들었죠? 그 시점에서 밀페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쿠마짱 목소리? 그거 그만 써. 원툴 그만해. 아르마가 목소리 바꾸면 그냥 파괴된다. 승자는 아르마짱. 얘 진짜 센데? 128강 36라운드 무지개 영웅 스킬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만 vs 왕비 교육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 이번에도 둘 다 퀄리티 별로죠? 근데 둘 다 내용도 무난해요. 양쪽 다 풍부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순수 재미를 따져봐야 되는데 순수 재미는 왼쪽이 압살한다. 런영애 비록 128강에서 탈락했지만 비관하지 마라. 나아가라. 승자는 무지개 영웅. 128강 37라운드 비탄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다 vs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이거는 둘 다 재밌게 봤는데 아깝다. 둘 중 하나 떨궈야 되네. 이거는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게 연출은 비탄의 망령이 훨씬 우위거든요. 근데 이야기나 캐릭터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이 좀 더 제 취향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정말 그렇게 연출이 안 좋은가? 히나코는 제주 해녀보다 더 잠수를 많이 하지만 그걸로 분위기를 잘 나타냈잖아. 그럼 된 거 아닌가? 비탄 스토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비탄
재밌긴 한데 너무 운에 의존하긴 해. 같은 착각물 중에 전생학녀 흑역사처럼 설계가 탄탄하지 않아. 이거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인 것 같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니까 나를 먹고 싶은 괴물이 맞는 것 같아요. 승자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128강 38라운드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3기 vs 투비 히어로 X. 둘 다 캐릭터 꽤 많거든요? 그럼 누가 더 캐릭터를 잘 살렸지? 투비 히어로 X가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투비 히어로 X는 연출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되게 다채로운 연출을 쓰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흔직세 3기, 1, 2기에 비해서 연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 너무 현재 위치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면 신은 강자 투비 히어로 X 같은 애들한테 따이는 게 맞는 것 같다. 승자는 투비 히어로 X. 128강 39라운드 푸드코트에서 내일 또 봐 vs 클래식 스타즈. 오케이, 둘 다 개그인데 그럼 누가 더 웃기냐를 봐야겠죠? 여기서 양팀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그 연비, 웃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일단 푸드코트, 웃기려면은 두 사람이 많이 떠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클래식 스타즈, 서로 이름만 불러도 웃겨요. 얘네 이름이 베토벤, 모차르트 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이 베토벤, 왜 그러지 모차르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만 부르면 끝나. 반면에 푸드코트, 이름 불러도 안 웃겨요. 와다, 왜 그래 야마모토? 별로 안 웃겨. 왼쪽이 개그 연비가 안 좋아요. 승자는 클래식 스타즈. 얘네 왜 이렇게 세지? 128강 40라운드 히카루가 죽은 여름 vs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파이널 시즌. 둘 다 퀄리티 작살나죠? 그럼 내용을 봐야 되는데 둘 다 게이 요소가 있어요. 왼쪽은 주인공이 게이고 오른쪽은 빌런이 게이인데 오른쪽은 심지어 근친 요소까지 있어. 게이까지는 상관없는데 근친 게이는 좀... 이거는 히카루다. 승자는 히카루가 죽은 여름. 128강 41라운드 카미츠바키시 건설 중 vs 수속성의 마법사. 자, 3분기에 밑바닥을 책임지는 애니들인데 이거야말로 어둠의 듀얼이지. 카미츠바키시 건설 중 저거는 뭘 건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를 보면은 그냥 무너뜨리고 싶어요. 이건 수속성이 이겼다. 수속성한테 지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걸 해낸다. 얘네 둘 어떻게 올라왔냐 근데. 승자는 수속성의 마법사. 128강 42라운드 볼파크에서 붙잡아줘 vs 아라포 남자의 이세계 통판. 아라포가 올라왔다고? 야구바 따로 다 패고 싶다. 이거는 볼파크죠. 승자는 볼파크에서 붙잡아줘. 대주눈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볼파크 재밌습니다. 128강 43라운드 루리의 보석 vs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리의 보석이 진짜 자연재해 같아요. 아니 루리의 보석 옆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애니가 구려 보이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꽤 괜찮거든요? 루리의 보석 진짜 말이 안 된다. 애니가 태산 같다 태산. 방어력이 너무 강해. 돌로 막잖아 저기는.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줍잖은 럽코 공격 다 막힌다. 이게 분기탑의 위험인가? 승자는 루리의 보석. 128강 44라운드 사일런트 위치 침묵의 마녀의 비밀 vs 야생의 라스트 보스가 나타났다. 둘 다 판타지네요. 판타지 대결. 퀄리티는 비등비등합니다. 사일런트 위치 퀄리티 좋죠? 야생의 라스트 보스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사일런트 위치 스토리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 모니카의 귀염을 위해서 스토리를 일부 희생한 느낌이 든다. 반면에 라스트 보스 스토리 진짜 재밌죠? 액션 이런 거 없어도 순수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이 대결은 스토리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다. 그러면 사일런트 위치 최후의 보루. 저희 오프닝 좋은데요? 야생의 라스트 보스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승자는 야생의 라스트 보스. 128강 45라운드 전대레드 2세계에서 모험가 되다 vs 미남고교 지구방위부 하이칼라. 남자의 로망 대 여자의 로망 맞나? 여자의 로망. 이건 전대레드가 하이칼라 형님들을 이길 수가 없다. 전대레드 너는 혼자잖아. 다른 포지션 2세계에서 급하게 조달했잖아. 블루, 옐로, 그린, 핑크 다 어디 갔어? 쫄쫄이 입히란 말이야. 하이칼라 형님들은 5명 풀세트란 말이야. 이거 막을 수 있겠어? 코스튬도 딱 통일했잖아 멋있게. 승자는 미남고교 지구방위부 하이칼라. 128강 46라운드 순간치료 능력자인데 도움이 안 된다며 추방당한 천재치유사 무면의 힐러로서 즐겁게 살아가기 vs 기절용사와 암살공주. 이거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무면의 힐러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얘도 아카데미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어요. 아카데미 좀 그만 가 제발. 재미없어진다고. 이건 아카데미 가지 않은 기절용사의 승리다. 승자는 기절용사와 암살공주. 128강 47라운드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vs 위치워치. 순정물과 러브 코미디 로맨스 대결인데 이거는 히로인 차이로 향기로운 꽃이 이깁니다. 니코가 어디 가서 꿀릴 선수는 아닌데 와구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와맨. 승자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128강 48라운드 암살자인 네스테이터스가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데요 vs 뱅드림 아베무지카. 그림은 솔직히 왼쪽이 더 취향이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메꿀 수 없는 도파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멜리아? 예쁘지. 근데 사키코도 예뻐. 그리고 암살자라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대놓고 드러내고 다니지? 아베무지카처럼 팬티라도 쓰고 다니란 말이야. 승자는 아베무지카. 128강 49라운드 배드걸 vs 터키 타임 투 스트라이크. 배드걸 정실 논쟁하는 거 재밌긴 한데 터키의 도파민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배드걸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 루리아 루란가? 바지락 선배 제가 애니를 망친 추녀 애망추 뭐 이렇게 불리던데 사실 진정한 애망추는 ADC 걔네들이거든요. 걔네 숫자 10명 정도 되지 않나? 핀처럼 쫙 세워놓고 볼링공으로 날려버리고 싶다 진짜. 너무 재미없어. 승자는 터키. 128강 50라운드 나이트 오브 더 리빙 캣 vs 지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지 이것도 자연재해다 자연재해. 메테오급인데? 너무 강해 이거. 고양이 운석 맞고 멸종한다. 승자는 지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128강 51라운드 아포칼립스 호텔 vs 아빠는 영웅, 엄마는 정령, 딸이 나는 전생자. 자, 그러면 왼쪽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 줘볼까? 아빠, 엄마, 딸 하이라이트는 결혼식이거든요? 그건 솔직히 멋있었어요. 아포칼립스 호텔, 너희는 결혼식 했는가? 했죠. 자, 이제 아포칼립스 호텔 턴. 아빠, 엄마, 딸, 너희 장례식 했는가? 장례식 안 했죠. 심지어 여기는 결혼식, 장례식 동시에 했어. 이거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기지.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얘는 카운터 기술이 엄청 많음. 128강 52라운드 디지몬 비트 브레이크 vs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 자, 여기는 컨트롤 숙련도를 한번 봅시다. 렌타로 지금 봐봐. 여자친구라는 이름의 디지몬을 11명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다. 디지몬 비트 브레이크 이런 거 할 수 있어? 못하지. 11명 동시 공격 어떻게 막을 건데. 이제 여자친구로 축구팀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승자는 백그녀 2기. 128강 53라운드 마에바시 위치스 vs 청의 엑소시스트 눈의 최후편. 이거는 제가 청액을 안 받기 때문에 마에바시 위치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돼지는 좋은데? 근데 마에바시 위치스도 자연재해급 안 만나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어. 그 정도 포텐셜이 있는 애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좋아요? 저는 초코가 제일 좋아요. 승자는 마에바시 위치스. 128강 54라운드 갑자기 여행 대치전이 vs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갑자기 여행이 좀 약점이 많긴 해요.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근데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얘네한테 떨어질 급은 아니야. 왼쪽 여주는 지금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힐링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여행을 좀 해야 돼. 얘야말로 혼자 여행 좀 다녀야 돼. 승자는 갑자기 여행. 128강 55라운드 강해져서 류사가 vs 추남 진성 파이터. 아, 이거 둘 다 3분기였구나. 이거 둘 다 괜찮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좀 더 유니크한 걸 고르고 싶거든요. 추남이 좀 더 유니크하지 않나? 뚱보 대굴대굴 구르는 액션 이 세계물에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둘 다 나쁘지 않은데 둘 중 하나 고르면 추남. 승자는 추남 진성 파이터. 128강 56라운드 이세계 묵시록 마이노그라 파멸의 문명에서 시작하는 세계 정복 vs 푸른 상자. 아, 이거는 아깝다. 마이노그라. 너는 퀄리티에서 너무 약점이 심하기 때문에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푸른 상자.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마이노그라한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압도적인 퀄리티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잘 만들었죠, 애니를. 얘도 준자연지혜급이야. 승자는 푸른 상자. 128강 57라운드 나는 성간국가의 악덕영주 vs 산다. 둘 다 재밌고 세계관이 빡세거든요. 둘 다 과격해요 되게. 근데 여기서 퀄리티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하는 게 그 과격한 설정이 짜치게 보이느냐 아니면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이 차이거든요. 왼쪽은 짜치게 느껴지고 오른쪽은 개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퀄리티 뒤바꾸면 평가 확 달라질걸? 산다 얘도 세계관 찬찬히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 투성이라 근데 볼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건 퀄리티의 승리다. 승자는 산다. 128강 58라운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프롬 더 섀도우 vs 타코피의 원죄. 아, 진우엠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진우 형이 국가 권력급이긴 한데 오른쪽은 우주 권력급이에요. 이건 결국 공격 대 공격인데 진우 형이 타코피는 이길 것 같은데 시즈카한테 질 것 같아. 승자는 타코피의 원죄. 128강 59라운드 야이바 vs 용사파티에서 추방된 백마도사 S랭크 모험가에게 주어지다. 이 백마도사가 너무 규격 외이다. 야이바 이거 세네. S랭크 모험가 파티 떼거지로 보여도 야이바한테 썰린다. 제가 구장 리메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이바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근데 용사파티 백마도사 이거 어떻게 올라왔냐? 승자는 야이바. 128강 60라운드 짱구 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점심 vs 로군 숙녀의 소양이기. 광기 대결인데 누구의 광기가 더 센가? 왼쪽에 비하면 오른쪽은 가짜 광기다. 짱구 아빠 팀원 중에 알바는 여자애 있거든요. 그 여자애 한 명이면 오른쪽 4명 다 이길 수 있다. 승자는 짱구 아빠 점심. 128강 61라운드 추젠지 선생님의 괴담 강의록 vs 스파이 패밀리 3기. 스파이 패밀리 저 버스 수비 어떻게 뚫냐고. 추젠지 선생님으로는 뚫을 수가 없다. 스파이 패밀리 3기가 아무리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아도 탄탄해. 얘네는 꾸준히 8, 90점은 하고 있어. 100점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쳐 보이는 것뿐이야. 승자는 스파이 패밀리 3기. 128강 62라운드 라자로 vs 람마 2분의 2기. 라자로 2025년 최악의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기대치까지 고려하면 최악이라 부를만하다. 망한 오리지널의 표본 같은 애니입니다. 이건 람마가 무난하게 이기죠. 굳이 아카네, 샴푸, 열한마 나갈 필요 없이 우쿄만 나가도 끝날걸? 승자는 람마. 128강 63라운드 부르직 감정사는 사실은 최강이었다. vs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자, 감정사야 감정해봐. 나날밥의 스테이터스를 감정해봐. 그럼 기권하고 싶어질 거야. 쟤네 진짜 미쳤다니까. 나날밥도 약간 준자연재예요. 감정사가 감히 넘볼 수 없다. 승자는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128강 마지막 64라운드 우주인 무무 vs S랭크 모스터 베헤모스지만 고양이라고 착각하길래 엘프 소녀의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양이 대결이네요. 나는 무무의 고양이가 더 취향이다. 오른쪽 제목이랑 포스터를 보면 막 나갈 것 같죠? 생각보다 무난합니다. 평탄해요. 막 나가지 않아요. 왼쪽 무난해 보이죠? 생각보다 막 나갑니다. 반전 매력이 있다. 승자는 우주인 무무. 오케이 64강 고고. 64강 1라운드 터키 타임 투 스트라이크 vs 뱅드림 아베 무지카. 오, 이제 도파민 대전도 차원이 달라. 오, 마침 5명이네 양쪽 다 5대5 싸움이다. 자, 누가 더 미쳐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왼쪽 같은 경우 미쳐있는 애 많긴 한데 마이 쟤가 엄청 정상이야. 오른쪽 다 미쳐있어. 이건 아베 무지카의 승리다. 3분기에서 아베 무지카랑 맞짱 뜨려면은 타코피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나? 승자는 아베 무지카. 얘네 어디까지 올라가냐?
64강 2라운드 갑자기 여행 대치전이 vs 소시민 시리즈 2기. 2분기 내전인데 갑자기 여행은 너무 슴슴해요. 오사나이 같은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없다고. 선수들이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승자는 소시민 시리즈 2기. 64강 3라운드 구룡 제네릭 로맨스 vs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쿠지라이 누나 예쁘긴 한데 스칼렛도 예뻐요. 이야기의 전개는 철권 영예가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철권 영예가 웬만한 요소 다 팬다. 승자는 철권 영예. 64강 4라운드 나를 먹고 싶은 괴물 vs 추방자 식당에 어서오세요. 둘 다 먹는 애니긴 한데 음식 먹는 애니는 많다. 모든 분기에 하나씩은 꼭 있다. 근데 사람 먹는 애니? 이런 건 흔치 않다.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 심지어 백합이다? 이거 참을 수 없죠. 승자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64강 5라운드 아포칼립스 호텔 vs 서투른 선배. 와, 서투른 선배 전수 같은 거 만나면 바로 탈락인데 어찌저찌 잘 올라왔네요. 이게 토너먼트의 묘미죠. 하지만 임자를 만났다. 아포칼립스 호텔이다. 서투른 선배 기회 한번 줘보죠. 달달한 럽코 있잖아. 아포칼립스 호텔 럽코 있나? 여기는 결혼한다니까? 럽코가 이거 이기려면 RN이나 기계인간 마리급은 돼야 돼. 결혼 엔딩 나와야 해. 서투른 선배 역부족이야. 결혼은커녕 진도가 너무 느려.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64강 6라운드 볼파크에서 붙잡아줘 vs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둘 다 2분기인데 2분기가 진짜 잔잔하게 볼만한 거 많다. 왼쪽 사람의 마음이 넘쳐나고 오른쪽은 사람의 마음이 없어. 재미를 위해서는 대가를 바쳐야 한다. 인간성을 대가로 바쳤잖아. 볼파크 인간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닌살자를 상대하려 하다니 그 아니란 생각이 패배로 이어졌다. 승자는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64강 7라운드 썸머 포켓 vs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 아, 이거 둘 다 재밌는데 히로인의 매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 다 좋아요. 남주의 매력은 렌타로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썸머 포켓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배경 미술입니다. 배경 미술. 저 섬 배경이 보고 있으면 힐링되거든요. 백그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옥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배경 보는 맛이 좀 부족하다. 초록초록한 산과 맑고 시원한 바다가 눈길을 끈다. 근데 백그녀 히로인 모두 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서머포켓도 모든 히로인들 다 총출동시켜야 돼요. 주전 체력 안배 이런 거 없어. 다 나와.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뛰어야 돼. 싫어 엄마도 나와. 유부녀라고 빽이 없기야. 오른쪽은 엄마도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대난투국을 벌인 결과 승자는 서머포켓. 64강 8라운드 야생의 라스트보스가 나타났다 vs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오 세다. 역시 64강이야. 만족도 기준으로는 둘 다 비슷해요. 9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캐릭터의 관계성이다. 라스트보스 캐릭터들의 상관관계가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냥 주인공이 까라면 까는 거잖아. 이거 군대야. 아 그리고 여기 그 리브라 그 깡통 말을 너무 안 들어. 대화가 안 통해. 전반적으로 캐릭터들 사이의 티키타카가 좀 아쉽다. 반면에 나날밥 티키타카가 완벽하다. 얘네는 필살기도 있죠. 7화 미쳤죠 그거. 아무리 라스트보스라도 필살기 맞으면 못 버틴다. 그리고 라스트보스 이거 가짜 백합이잖아요. 괘씸해. 루파스 속은 남자잖아요. 여대생 5명이 압도한다. 승자는 나날밥. 64강 9라운드 산다 vs 너랑 아이돌 프리큐어. 아 이거 상성이 안 좋다. 산다가 지면은 산타 삐져서 선물 안 준다. 이건 여아 선배님들도 산다 고를 듯.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야지. 승자는 산다. 64강 10라운드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작입니다. vs 모노. 만화가가 캐리하는 애니와 만화가가 트롤짓 하는 애니. 모노가 나날밥 안 만나서 너무 기고만장해져 있는데 미소 직장이 참교육하러 오셨다. 이 대결은 주제의 일관성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만화랑 사진이잖아요. 미소 직장은 만화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근데 모노? 처음과 끝은 사진 이야기인데 중간에 사진이 사라져요. 진짜 중간쯤 보면은 너희 사진 안 찍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모노는 천적이 너무 많아. 주제가 일관되게 유지되면 모노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승자는 미소 직장. 64강 11라운드 짱구 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점심 vs 히카루가 죽은 여름. 기괴함 대결인데 누가 더 기괴한가? 히카루가 더 기괴하죠. 짱구 아빠도 만만치 않은데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죠. 승자는 히카루가 죽은 여름. 64강 12라운드 야이바 vs 그노시아. 야이바 구작 리메이크 치고는 많이 올라왔다. 다시 콜드슬립 들어가라. 승자는 그노시아. 64강 13라운드 불멸의 그대에게 3기 vs 추남 진성 파이터. 불멸의 그대에게 3기에서 뚱보 죽도록 패는 장면이 있거든요. 추남 진성 파이터도 그렇게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승자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64강 14라운드 우주인 무무 vs 무지개 영웅. 무지개 영웅의 순수 재미? 이거 강하다. 우주인 무무 비록 64강에서 탈락했지만 비관하지 마라. 나아가라. 승자는 무지개 영웅. 64강 15라운드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 vs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피지컬 승부 한번 해볼까요? 여대생 거유 괜찮은데 슈퍼크릭이 이겨. 그러면 귀여움. 릴리의 귀여움은 강력하지만 오구리 캡이 더 귀엽다. 오구리 캡이 게임에서도 저렇게 귀여웠나? 잘 모르겠네. 승자는 우마무스메 신데그레. 64강 16라운드 푸니르는 귀여운 슬라임 이기 vs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푸니르가 귀여운가 아티가 귀여운가? 아티가 귀엽죠. 천하의 클로드도 넘어갔잖아. 공격력이 미쳤다니까. 승자는 어느 날 공주. 64강 17라운드 스파이 패밀리 3기 vs 그 비스쿠돌은 사랑을 한다 2기. 자 버스 수비로 날먹 많이 하셨죠? 이제 물러나실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버스를 아무리 세워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 그중 하나가 누구다? 마린이다. 마린 앞에서는 버스 아무리 세워봤자 그냥 슝슝 뚫린다. 승자는 그 비스쿠돌은 사랑을 한다 2기.
64강 18라운드 출입금지 모구라 vs 가라오케 가자. 말빨이냐 노래냐. 이건 공격 지속 시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모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데 노래 하루 종일 할 수 없다. 목 나간다. 그리고 사토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성기라 팀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 선수가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풀 컨디션이 아니야. 좀 불리해. 둘 다 임팩트가 그렇게 센 작품이 아니라 지구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구전에서는 모구라가 앞섭니다. 승자는 출입금지 모구라. 64강 19라운드 닌자와 극도 vs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4분기 팀킬 닌자와 극도 뜨겁죠. 하지만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훨씬 더 뜨겁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우정 vs 종족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후자가 훨씬 뜨겁고 강렬하다.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64강 20라운드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vs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 미카도노 의외로 재밌고 의외로 선전했지만 자연재해를 만나버렸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아 근데 이거 누가 막냐? 같은 자연재해급이 아니면 못 막겠는데? 얘는 평타가 메테오임. 승자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64강 21라운드 클레바테스 마수왕과 아기와 시체용사 vs 클래식 스타즈. 오 클클 대전 클클라시코. 둘 다 재밌게 봤는데 그럼 재미의 정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클래식 스타즈 주인공 번개 맞고 운명 나올 때 진짜 웃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웃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자 클레바테스 보면서 재밌어서 죽을 뻔한 적 있었나? 아니 없어. 재밌었지만 죽을 뻔한 적은 없었어. 이건 클래식 스타즈가 이겼어요. 아니 얘네 너무 쎄. 승자는 클래식 스타즈. 64강 22라운드 기절용사와 암살공주 vs 시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 둘 다 재미의 정도는 비슷한데 볼거리는 시비스가 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음악을 활용한 전투 인상적이다. 승자는 시비스. 오 얘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64강 23라운드 람마 2분의 1 2기 vs 메달리스트. 아 람마야 상대가 너무 강하다. 메달리스트는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달라. 람마 너는 구작을 등에 업고 있지만 메달리스트는 1분기 거의 전체를 등에 업고 있단 말이야. 1분기가 메달리스트한테 몰빵했어. 얘는 1분기를 가슴에 품고 싸워야 돼. 람마 너는 4분기잖아. 4분기에 재밌는 애들 많다니까. 그노시아도 있잖아. 걔한테 짬 때려. 메달리스트는 누구한테 짬 때릴 급이 안 돼. 아직. 혼자서 짊어져야 돼.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승부를 갈랐다. 승자는 메달리스트. 64강 24라운드 푸른 상자 vs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둘 다 장르는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와구리와 린타로 커플이 됐다. 반면에 푸른 상자. 아 희나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음소거해주세요. 타이키야 희나 저거 빨리 정리해버리고 치나치랑 이어져야 된다니까? 린타로는 고백도 했는데 타이키야 이 어려워? 푸른 상자 너희는 향꽃을 이길 수 없다. 승자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64강 25라운드 루리의 보석 vs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으악 자연재해다. 이건 아르마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도해야 돼. 특히 아르마 같은 저예산 애니들은 진짜 루리의 보석이 천적이다 천적. 아르마짱은 여기까지. 승자는 루리의 보석. 64강 26라운드 미남고교 지구방위부 하이칼라 vs 타코피의 원죄. 아 하이칼라 형님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시즈카가 평범한 여자애였다면 하이칼라 형님들한테도 승산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바로 해피 리본으로 묶어버릴 듯. 하이칼라 형님들의 저 긍정적인 에너지로도 시즈카의 어둠을 물리칠 순 없었다. 슬픈 이야기다. 승자는 타코피의 원죄. 64강 27라운드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vs 그랑블루 2기. 그랑블루가 무리를 이기는 거 무리가 맞았다. 승자는 무리무리. 64강 28라운드 악영영의 전생아저씨 vs 철야의 노래 2기. 아 전생아저씨 잘 싸우셨지만 철야의 노래 저 야경에 지워져 버렸다. 64강에서 철야 만나서 떨어진 거면은 나쁘지 않지. 철야의 노래가 개그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철야의 노래 에피소드 중에 오타쿠 흡혈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걔가 정리 가능함. 승자는 철야의 노래 2기. 64강 29라운드 나인 룰러스 크라운 vs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오 꽃수라 낭독으로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대단한데? 꽃수라가 영역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역 전개 펼쳐봤자 배경만 바뀌잖아. 나인 룰러스 크라운은 보면은 시간여행 한다니까? 2000년대 중반으로 시간여행 한다고. 어떻게 이런 애니가 2025년에 나왔지? 진짜 애니 자체가 시간의 마술사입니다. 꽃수라 영역 전개 그거 별거 아니다. 승자는 나인. 64강 30라운드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vs 약사의 혼잣말 2기. 오 강력한데? 지쿠악스가 도파민 하는데 약사도 도파민 엄청 나거든요? 결국 밸런스 문제인데 지쿠악스는 밸런스가 안 좋아요. 약사는 밸런스 끝장나죠? 이거는 꽉 찬 정육각형 이런 표현도 내려치게요. 꽉 찬 정 12각형? 원에 가깝다. 도파민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위쪽으로 가려면은 밸런스를 챙겨야 한다. 승자는 약사의 혼잣말 2기. 64강 31라운드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 2기 vs 마에바시 위치스. 양쪽 다 좋은데 마에바시 위치스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반이 난관이에요. 1화부터 3화 B파트까지 거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슬라임 300년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그냥 순탄하다. 순탄하지만 밋밋하지 않고 재밌다. 이게 진짜 강점이죠. 슬라임 300년 이게 진짜 만만히 볼 애니가 아니야. 승자는 슬라임 300년. 64강 32라운드 수속성의 마법사 vs 투비 히어로 X. 아 투비 히어로 X 얘네 너무 날먹하는데? 진짜 강팀이랑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월드컵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농담이고 투비 히어로 X 정도면 충분히 32강 갈만한 전력이죠. 얘도 거의 준 자연재해급? 퀄리티 어중간한 애들은 다 정리 가능하니까. 승자는 투비 히어로 X. 32강 여기서부터는 만만한 애니가 없다. 32강 1라운드 메달리스트 vs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스포츠에 만약은 없지만 이거 만약에 히나코가 어린 시절이었다면 조금은 비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히나코로는 메달리스트한테 비빌 수 없다. 승자는 메달리스트. 32강 2라운드 서머포켓 vs 출입금지 모구라. 아저씨 입 터는 거 재밌긴 하지만 미소녀랑 여름방학에 노는 것만큼 재밌지는 않다. 승자는 서머포켓. 32강 3라운드 철의 노래 2기 vs 그노시아. 오, 분기에서 좀 치는 애들끼리 모였는데 그노시아가 철회한테는 안 된다. 캐릭터 관계성의 깊이가 달라. 그리고 그노시아 개인적으로 음악력에서 좀 밀린다. 특히 엔딩 너무 정신사납습니다. 승자는 철의 노래 2기. 32강 4라운드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vs 약사의 혼잣말 2기. 오호호 장난 아닌데? 약사의 혼잣말 2기. 원에 가까운 완벽한 밸런스. 하지만 그건 지도 마찬가지야. 그럼 원의 크기를 비교해야겠죠? 누구의 원이 더 큰가? 지의 원은 천구를 가릴 수 있다. 승자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32강 5라운드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vs 클래식 스타즈. 어느 날 공주 이건 뒤로 갈수록 우하향한다. 클래식 스타즈 이건 뒤로 갈수록 우상향한다. 그 끝은 마지막 화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승자는 클래식 스타즈. 32강 6라운드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vs 투비 히어로 X. 투비 히어로 X 드디어 강적과 만났다. 지금까진 월드컵이 만만해 보였지. 32강점 올라오면 이제 괴물들이 득실득실 하다니까. 투비 히어로 X 좋은 작품이지만 캐릭터를 너무 과하게 쓰고 있다. 나날밥처럼 5명만으로도 얼마든지 애니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투비 히어로 X야 인해 전술 같은 단순한 전술로는 32강 이후로 살아남을 수 없다. 승자는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32강 7라운드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장입니다 vs 산다. 아 미소 직장 좋았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산다가 진짜 재밌어. 미소 직장 산다한테 떨어지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산다도 괴물이야 진짜. 승자는 산다. 32강 8라운드 불멸의 그대에게 3기 vs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양팀 다 지금까지 순탄하게 올라왔는데 진땀 승부 한번 해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다. 특히 무리무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레나코 치트키로 계속 올라왔는데 이번엔 안 통해요. 미지아는 불사 광신도라 레나코한테 눈길도 안 줍니다. 둘이 맞짱 한번 거하게 뜨면은 무리무리가 아주 근소하게 이긴다. 무리무리도 무리를 좀 해야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승자는 무리무리. 32강 9라운드 소시민 시리즈 2기 vs 타코피의 원죄. 이거는 에이스 스트라이커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데 오사나이 강력하지만 시즈카 앞에서는 그냥 범부다. 시즈카 앞에서 오사나이는 그냥 단 거 좋아하는 여고생 1이다. 승자는 타코피의 원죄. 32강 10라운드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2기 vs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오 이렇게 붙는다고? 3분기 내전이면서 클로버웍스 내전. 이 대결은 퀄리티나 캐릭터로는 승부를 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 화. 린타로는 와구리한테 고백했거든요? 고조야 이게 어렵니? 승자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32강 11라운드 시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 vs 아포칼립스 호텔. 야 시비스 많이 올라왔다. 근데 상대가 너무 안 좋다. 시비스의 장점 중 하나가 오리지널 애니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아포칼립스 호텔이야. 아포칼립스는 오리지널의 왕 같은 존재라 아포칼립스랑 좀 비벼보기라도 하려면은 여대생 5명이서 티키타카 하면서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시비스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32강 12라운드 루리의 보석 vs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 2기. 아이고 슬라임아 저현재를 만났구나. 슬라임 300년 같은 애니한테는 루리의 보석이 치명적이야. 뇌에 주름을 피는 애니는 루리의 보석 같은 학습 일상물 이기기 힘들죠. 루리의 보석은 유익합니다. 애니를 보면 남는 게 있어요. 승자는 루리의 보석. 32강 13라운드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vs 히카루가 죽은 여름. 만약 히카루가 비엘에 좀 더 집중했다면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와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괴물과 인간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어땠을까? 수인과 인간의 사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32강 14라운드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vs 뱅드림 아베무지카. 아베무지카 도파민으로 32강까지 연명한 거 대단하다. 근데 도파민은 신데그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완성도를 봐야 되는데 신데그레 쪽이 좀 더 우위다. 승자는 우마무스메 신데그레. 32강 15라운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vs 무지개 영웅. 아 무지개 영웅 잘 싸웠다. 그 정도 퀄리티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진짜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철권형의 펀치 맞고 나가면 됩니다. 비록 32강에서 탈락했지만 비관하지 말고 나아가라. 승자는 철권영예. 32강 16라운드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vs 나인 룰러스 크라운. 이제 2000년대 애니는 나가주세요. 이거 2025년 최고의 일본 애니메이션 월드컵입니다. 승자는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와 이제 16강이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가 준 자연재해급입니다. 16강 1라운드 철의 노래 2기 vs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우마무스메 신데그레의 감성. 조금 넓게 보면은 다른 우마무스메 애니에서도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3기 빼고요. 근데 철의 노래 독보적이다. 승자는 철의 노래 2기.
16강 2라운드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vs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야, 2분기에서 손꼽히는 애니들이 모였다. 닌자와 암살자, 다양한 특수 설정을 활용한 기교를 이용하지만 나날밥은 특별한 설정 없이 그냥 캐릭터들의 관계, 케미, 패스로 모든 문제를 간결하게 해결한다. 이 정도면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승자는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16강 3라운드 산다 vs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스터가 은근 비슷하게 생겼네요. 둘 다 빨간색 옷 입고 주먹 정권 지르고 있고 산다랑 스칼렛 1대1 대결하면 산다가 이긴다. 산다는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는데 철권영이는 주제의식을 찾기가 좀 어렵죠. 이쯤 되면은 재미뿐만 아니라 주제의식도 챙겨줘야 돼요. 승자는 산다. 16강 4라운드 루리의 보석 vs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야, 자연재해끼리 만났다. 캐릭터, 스토리, 주제의식, 퀄리티 여기서는 이런 거 전혀 안 통합니다. 천상계의 대결이에요. 이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에롱도르야, 너는 땅을 내려다봐서 반짝이는 돌을 찾을래? 아니면은 밤하늘을 올려다봐서 반짝이는 별을 찾을래? 저는 반짝이는 별을 찾고 싶어요. 좋아, 에롱도르야, 너는 그럼 가치관이 넓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 아니면 우주가 넓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 저는 가치관이 넓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그래, 좋아. 이제 마지막. 에롱도르야, 너는 나기상 가슴이 보고 싶어? 아니면 바데니 머리 뚜껑이 보고 싶어? 저는 나기상 가슴이 보고 싶어요. 승자는 루리의 보석. 16강 5라운드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vs 썸머 포켓. 이거 너무 쉬운데? 레나코가 그냥 쟤네들 다 꼬시면 되는데? 다른 애는 몰라도 무규규는 진짜 100% 꼬실 수 있음. 의외로 싱겁네요. 승자는 무리무리. 16강 6라운드 아포칼립스 호텔 vs 메달리스트. 아, 잔인하다. 분기탑의 대결이다. 메달리스트 1분기를 등에 짊어지고 있죠. 근데 어쩌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모든 팀이 다 뭔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있어. 분기탑의 대결에서는 요소 비교하는 거 하지 맙시다. 짜친다.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메달리스트가 뒤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포칼립스 호텔이 더 위대했을 뿐입니다. 16강 7라운드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vs 클래식 스타즈. 아니, 클래식 스타즈 여기까지 왔네. 제가 지금까지 애니를 꾸준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애니는 완성도, 퀄리티 이런 거랑 관계없이 순수한 재미라는 게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돈 많이 쓴 애니가 재밌겠죠, 무조건.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게 애니가 예술의 한 분야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스타즈가 그걸 잘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건 있다. 클래식 스타즈한테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가 그 벽이다.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잘가 베토벤, 모차르트. 16강 8라운드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vs 타코피의 원죄. 시즈카가 향꽃 세계관에 들어갔으면 좀 더 밝게 자랐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천하의 와굴이라도 시즈카의 공격력을 버텨낼 순 없을 것 같네요. 8강이다. 여기서부턴 빠르게 갑시다. 8강 1라운드 산다 vs 철야의 노래. 철야의 노래 야경만 있으면 산타의 선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승자는 철야의 노래 이기. 8강 2라운드 흘러가는 나날 밥은 맛있어 vs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여대생이 5명이서 밥 먹는 거 강력하지만 수인 남자와 인간 여자의 사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승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8강 3라운드 루리의 보석 vs 아포칼립스 호텔. 분기탑의 대결에선 긴 말 필요 없죠?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루리의 보석이 뒤떨어져서가 아니죠? 아포칼립스 호텔이 더 빛났을 뿐입니다. 8강 4라운드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vs 타코피의 원죄. 레나코가 시즈카 꼬실 수 없을 것 같죠? 승자는 타코피의 원죄. 자, 대망의 4강. 여기서부터는 하나하나가 다 분기 탑급입니다. 4강 1라운드 아포칼립스 호텔 vs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가 못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아포칼립스 호텔이 좀 더 아름다웠을 뿐입니다. 4강 2라운드 타코피의 원죄 vs 철야의 노래 이기. 야, 3분기는 진짜 레전드다. 승자는 철야의 노래 이기. 저는 시즈카의 밤보다 나즈나의 밤을 더 보고 싶어요. 대망의 결승전 철야의 노래 이기 vs 아포칼립스 호텔. 야, 매치업 좋네. 3분기 대 2분기, 그리고 후속작 대 신작, 그것도 오리지널. 승자는 아포칼립스 호텔입니다. 철의 노래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포칼립스 호텔이 그냥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뽑은 2025년 최고의 일본 애니메이션, 연도 탑은 아포칼립스 호텔이었습니다. 아포칼립스 호텔 덕분에 2분기가 더 풍성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매화 새롭고 풍부한 이야기, 훌륭한 퀄리티로 놀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야치요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할 때는 애니메이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죠. 오리지널 애니들은 마지막에 다 꼬라박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도 탑을 뽑기 위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해보세요. 재밌네요, 이거.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